미국의 웅장한 저택 안, 밤의 고요함 속에서 어둠이 모든 구석을 감쌌다. 분위기는 침묵으로 무거웠고 호화로운 주변은 이상할 정도로 고요하게 느껴졌다. 국가급 능력을 가진 사냥꾼 크리스토퍼 리드는 침대에 누워 잠들어 있었다. 밤의 고요함은 그가 갑자기 깨어나면서 깨졌다. 무언가가 고요함을 깨뜨렸다. 그는 담요를 벗어던지고 침대에서 일어났다. 그의 발걸음은 부드러우면서도 신중하게 긴 어두운 복도를 따라 걸어갔다. 그가 움직이면서 크리스토퍼는 뭔가 불안함을 느꼈습니다. 평소 저택을 채우던 직원들의 존재가 사라졌습니다. 음산한 고요함은 더 강해져 저택을 버려진 것처럼 느끼게 했습니다. 주변의 어둠은 더 가까이 다가오는 듯 보였고 공기 중에 이상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크리스토퍼는 의심스러워하며 테이블에서 와인잔을 집었습니다. 그는 다가오는 이상한 느낌을 시험해 보고 싶었습니다. 재빠르게 빈 복도로 잔을 던졌고 그것이 공중에서 우아한 호를 그리며 날아가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그것은 땅에 떨어져 작은 조각으로 부서졌다. 그러나 소리가 없었다. 파편들은 흩어져 있었지만 마치 세상이 그의 주위에서 소리를 잃은 듯한 침묵이 계속되었다. 평범한 침묵이 아니었다. 그것은 비정상이었고 크리스토퍼는 깊이 느꼈습니다. 이전에 경험 못한 위험의 감각이었습니다. 불가능한 일이 방금 일어났고 그는 그 어느 때보다 불안해졌습니다. 그의 오랜 경험을 통해 연마된 본능이 그에게 전례 없는 위협이 가까이 있음을 경고했다. 크리스토퍼 리드는 최근에 레이디 셀너와 헌터 지휘센터의 부국장과 나눈 대화를 떠올렸다. 그는 VI 국장이 도움을 받을 연락처를 주며 했던 말을 생생히 기억했다. 도움이 필요하면 연락하고 가면 된다고 했다. 한국 헌터 협회 회장인 건희가 연락할 것이라 했다. 이는 크리스토퍼에게 한 가지 생각을 남겼다. 부국장이 이런 일을 예견했을까? 이러한 기억들이 그의 마음속에서 재생될 때 대저택의 침묵은 금발의 남자가 나타나면서 갑자기 깨졌다. 침입자는 얼굴에 차분한 미소를 띠고 한 손을 주머니에 넣은 채 서 있었다. 그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S급 헌터 크리스토퍼 리드의 집에 침입한 사람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여유로운 분위기였다. 크리스토퍼의 본능은 더 날카로워졌다. 이 남자는 혼자가 아니었다. 그는 벽 뒤에 숨은 두 사람을 감지할 수 있었다. 총 3명의 침입자가 있었다. 금발 남자가 말하기 시작했는데 그의 목소리는 섬뜩하고 거의 다른 세계의 것 같았다. 그의 말은 이상했고 크리스토퍼에게 직접적이지 않고 다른 것에 향해 있었다. 그는 파란 빛 조각을 언급하며 그것이 사람을 계속 수용하면 아무도 구원받지 못할 거라고 경고했어요. 그 말은 불안감을 주었고 크리스토퍼는 즉시 그 언어를 알아차렸어요. 괴물 같은 존재. 그의 마음은 상황을 이해하려고 빠르게 움직였다. 이 낯선 사람의 의도는 뭘까? 그는 다른 사람에게 말하고 있었던 걸까? 그와 연결된 사람에게? 크리스토퍼가 대답하기 전 그 남자는 조용히 손가락을 입술에 대며 침묵을 요구했다. 그는 크리스토퍼가 아닌 더 높은 존재, 그와 연결된 누군가에게 말하고 있었다. 이로 인해 크리스토퍼의 좌절감은 커졌고 그의 분노는 끌어올랐다.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가득 차 저택 안에 울려 퍼졌다. 침입자의 무시하는 태도는 마치 크리스토퍼가 농담이라도 되는 것처럼 그의 마음 깊은 곳에 불을 붙였다. 순간 그의 눈이 빛나고 몸에서 불꽃이 터져 나왔다. 크리스토퍼의 모습은 확장되기 시작했고 그의 전신은 타오르는 불길에 휩싸였다. 그의 눈에서 불꽃이 튀어나와 그를 마치 분노한 불의 신처럼 보이게 했다. 결심한 크리스토퍼는 적어도 침입자 하나는 그의 손에 죽을 것이라 맹세했습니다. 이제 드러난 두 인물은 큰 관심으로 지켜보았습니다. 그들은 그의 변신을 연구하며 흥미를 느꼈습니다. 영적으로 변화할 수 있는 인간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크리스토퍼의 불폭풍이 맹렬히 휘몰아치자 그 강렬함은 저택을 휩쓸며 벽과 바닥을 녹였습니다. 죽을 각오로 싸우겠다는 그의 결심이 깨어났고 이는 그가 키슈와의 전투에서 느꼈던 마지막 순간을 떠올리게 했다. 불길이 여전히 타오르고 저택이 무너지는 가운데 크리스토퍼는 다가올 치명적인 싸움을 대비했다. 송진우는 가이드와 함께 세련된 검은 세단에 탑승했습니다. 공항을 향해 가면서 도시의 거리들이 빠르게 지나갔고 차가 목적지에 가까워질수록 진우는 그를 맞이하기 위해 모여든 점점 커지는 군중을 알아차렸습니다. 작은 모임이 아니었습니다. 그를 보기 위해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떠나기 전에 가이드는 그를 보러 온 사람들의 압도적인 수를 언급하며 10만 명 이상이 모였다고 추정했습니다. 진우는 조용히 오늘이 일본에서의 마지막 날임을 인정했습니다. 군중의 엄청난 규모가 그가 그곳에서 머무는 동안 미친 영향을 보여주는 초현실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진우의 그림자 속에서 베루는 장면을 보며 대중의 경외심을 느꼈습니다. 베루에게 이것은 존경의 표시였고 그는 왕이 이에 보답하여 사람들을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진우는 다르게 생각했습니다. 그는 주목받는 것을 즐기거나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공항에 들어서자 진우는 거대한 군중의 시야에서 사라졌습니다. 밖에 있던 사람들은 그의 비행기가 이륙하는 것을 지켜보며 그의 일본에서의 시간이 끝났음을 알렸지만 그를 배웅하러 온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그의 존재가 남아 있었습니다.
비행기에 탑승한 후 기누는 자리에 앉아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는 비행기에서 아는 사람과 옆자리에 앉을 확률에 대해 궁금해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의 시선은 옆자리의 남자 애덤 화이트에게로 갔다. 기누는 이게 우연이라고 믿기 힘들었다. 애덤은 상황을 풀어보려는 듯 기누가 이걸 단순한 우연으로 봐주면 좋겠지만 자신은 더 잘 안다고 했다. 진우는 아담에게 인사하며 그들의 지난 만남을 떠올렸습니다. 아담은 단 한 번 만났는데도 진우가 자신을 기억하는 것에 놀랐습니다. 진우는 재미있어하며 아담의 이름을 기억하게 해준 건 베루였다고 했습니다. 진우의 그림자 속에서 베루는 여전히 충실했다. 그는 왕이 그 남자 이름을 잊지 않도록 했고 진우에게 베루와 혼동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왕의 명성을 지키는 데 있어 작은 세부 사항도 중요했으며 그는 그러한 사소한 상황에서도 자신의 역할을 진지하게 받아들였다. 비행기가 하늘을 안정적으로 날아가는 동안 진우는 아담 화이트에게 왜 그가 거기에 있는지 물었다. 진우는 그들 사이에 약속이 취소된 걸 알고 있었어요. 아담은 진우를 예고 없이 만나는 게 경계를 넘는다는 걸 알았지만 긴급히 논의할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어요. 거스스 기누는 즉시 최악의 상황을 떠올렸다. 그는 미국도 S급 게이트를 막지 못한 것인지 물었다. 하지만 아담은 게이트 상황은 문제없이 처리되었다고 진우를 안심시켰다. 다른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이 훨씬 더 걱정스러웠다. 아담은 노트북을 꺼내 진우에게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영상에는 거대한 산불처럼 짙은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불길은 맹렬했고 소방관들은 화재와 싸우느라 고군분투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서로 명령을 외치며 주변 사람들에게 멀리 떨어지라고 경고했어요. 위험은 현실적이었고 지원군이 절실했어요. 기누는 상황을 주의 깊게 지켜봤습니다. 그는 아담에게 그 영상에 대해 물었습니다. 무엇을 보고 있는지 알아야 했습니다. 아담의 대답은 소름 끼쳤습니다. 그 화재를 일으킨 사람이 다름 아닌 국가급 헌터 중 한 명인 크리스토퍼 리드라고 설명했습니다. 1800명의 소방관과 14명의 최고 수준 마법 사용 헌터가 동원되었지만 크리스토퍼가 일으킨 불길을 진압하기 어려웠다. 기누는 그 이면에 더 어두운 무언가가 있다고 느끼며 불길이 강렬했다면 치열한 전투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했다. 그는 크리스토퍼의 운명을 걱정하며 물었습니다. 아담의 대답은 슬펐습니다. 그들이 발견했을 때 크리스토퍼는 이미 죽어 있었습니다. 믿기 어려웠지만 증거는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애덤 화이트는 안주머니에서 사진 몇 장을 꺼내 송인우에게 건넸습니다. 진우가 최근 사건의 책임자로 헌터국이 의심하는 사람의 사진을 바라보며 충격을 받은 표정이 역력했다. 사진 속 무언가가 진우에게 강한 반응을 일으켰다. 경고 없이 진우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그는 지배자의 권능으로 손가락을 구부려 보이지 않는 힘으로 아담의 몸을 끌어당겼다. 기누의 말이 위협적이어서 객실의 긴장이 높아졌습니다. 만약 이게 잔인한 농담이라면 기누는 아담이 비행기를 살아서 나가지 못할 것이라 했습니다. 아담은 당황한 얼굴로 다른 사람들에게 행동하지 말라고 외쳤다. 그의 간청은 진우가 아닌 본능적으로 그를 방어하려던 근처 사냥꾼들에게 향한 것이었다. 그들은 기누와 부딪히기 직전에 멈췄습니다. 상황의 위험성을 깨달은 에이담은 기누의 강력한 힘에 숨이 막힌 상태에서 사진 속 남자가 던전에서 나왔다고 빠르게 설명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기누가 생각한 사람이 아닐 수도 있어요. 기누의 마음이 급히 움직였어요. 던전이라고요. 그 가능성은 그에게 이상하게 다가왔고 아담을 잡고 있던 손이 약간 느슨해져서 아담이 숨을 쉴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 숨을 헐떡이며 아담은 그 남자가 방출한 에너지가 몬스터와 비슷하다고 말하며 그가 S급 헌터들을 경고 없이 공격했다고 말했다. 아담은 몇 달 전 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되었던 헌터국 본부의 폭발 사건을 진에게 상기시켰습니다. 진아의 생각이 날카로워지며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담은 아버지가 그 사건에 관련되었을 가능성을 암시했습니다. 그 깨달음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정말로 이 모든 것 뒤에 아버지가 있을까요? 기누는 천천히 자신의 권위를 해제하여 아담을 보이지 않는 속박에서 풀어주었다. 선실의 긴장이 가라앉기 시작하면서 아담 화이트는 숨을 고르려고 애썼다. 애덤은 힘겹게 설명을 계속했습니다. 그는 수수께끼의 남자가 그들의 헌터들을 물리친 후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고 밝혔습니다. 헌터국은 비밀 수색을 진행했지만 그 남자는 마치 공기 중으로 사라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아담은 이 사실이 기누에게 미칠 감정적 영향을 이해했다. 하지만 그들이 가진 인물의 프로필은 그가 최근 사건의 가장 유력한 범인임을 시사하고 있었다. 기누는 정보를 처리하며 눈을 가늘게 떴다. 그의 머리는 날카롭고 계산적이었다. 그는 아담이 왜 사진을 보여줬는지 알고 싶었다. 상황이 민감했고 그 의미는 심각했습니다. 아담은 다가오는 국제 길드 회의와 관련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주요 행사는 세계 유수의 길드 대표들을 한자리에 모을 것이며 미국 헌터국은 사진 속 인물에 대해 적색 수배를 발령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비밀에 붙여졌던 조사가 곧 공개될 예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미국 헌터 협회는 가장 가치 있는 국가급 헌터 중 한 명을 잃었으며 범인을 잡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아담은 그들이 진우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어 했기 때문에 이 비공개 회의가 마련되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들은 진우가 초대된 회의 중에 아버지의 얼굴이 화면에 나타나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에게 미리 알려 충격을 줄일 수 있었다. 기누는 깊이 생각하며 이 사실을 받아들이려 애썼다. 10년 동안 실종된 그의 아버지가 돌아왔지만 괴물로 변한 모습에 기누는 마음이 불편했다. 정말 사실일까? 한 사냥꾼이 아담 화이트에게 다가와 그의 상태를 걱정했습니다. 아담은 진우의 능력에 놀랐지만 괜찮다고 안심시켰습니다. 다만 진우를 보며 약간의 약함을 느꼈다고 인정했습니다. 아담은 진우에게 깊은 인상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염력은 많은 상위 등급의 마법 사냥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이었지만 그들의 능력은 단순히 물체를 움직이는데 그쳤습니다. 그러나 기누가 보여준 것은 완전히 다른 수준이었고 이는 보통 국가급 사냥꾼들만이 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아담은 진우가 6번째 국가급 헌터임이 확실해졌고 이 사실을 부국장에게 보고해야 함을 깨달았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나서 국제 길드 회의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각국을 대표하는 여러 길드들이 한자리에 모여 헌터 직업의 미래를 심도 있게 논의하는 중요한 행사였습니다. 미국 헌터 협회가 초청자 명단을 발표하자 전 세계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아진 길드가 초청을 받았습니다.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평범한 길드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아진 길드의 유일한 고랭크 헌터는 길드마스터 성진우였어요. 이 소식은 전 세계적으로 치열한 논쟁과 대화를 불러일으켰습니다. 미국 헌터 협회는 한 명의 헌터, 진우가 수많은 최상급 헌터를 보유한 여러 길드보다 우수하다고 사실상 발표했습니다. 이 대담한 움직임은 진우의 비범한 힘과 영향력을 강조하여 그를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게 만들었습니다. 국제 길드 회의를 앞두고 그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는 가운데 한 방송사는 헌터스 길드의 회장인 최종진과의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최근 아진 길드가 헌터스 길드 대신 한국을 대표하여 권위 있는 행사에 참가하게 되었다는 발표가 화제였습니다. 기자는 이 놀라운 결정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진 길드에 대한 초대가 많은 이들이 헌터스 길드가 받을 것이라고 예상했던 만큼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최종훈의 생각이 궁금해진 기자는 그의 의견을 물었습니다. 종훈은 차분하게 대답하며 미국 헌터 협회가 당연한 선택을 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기자는 그의 자신감에 놀라며 정말 그렇게 명확한 결정이라고 생각하는지 물었습니다. 망설임 없이 정우는 그것이 정말로 명백한 결정이었다고 확인했습니다. 기자는 그 후 다른 점을 제기하며 아진 길드는 사실상 성진우가 유일한 고위 멤버이기 때문에 혼자서 이끌어가는 길드라고 지적했습니다. 정우는 이를 인정했지만 그 한 사람이 누구인지가 중요한 세부사항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 사람은 헌터 성진우였습니다. 그는 길드 멤버가 전투 능력으로 정의된다면 성진우는 수백 명의 멤버와 동등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종이는 제주도 습격을 포함한 여러 사건에서 진우의 실력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그는 세계 최고의 길드들과 비교해도 아진 길드의 힘이 결코 뒤지지 않을 것이라고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기자는 더 깊이 파고들며 매년 회의에서 한국을 대표해 온 헌터스 길드가 교체된 것에 대해 불만을 느낄 수도 있다고 암시했습니다. 최종희는 실망했다고 했습니다. 그는 이미 여행 준비를 마쳤고 여권 갱신과 비자도 확보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실망보다는 자부심이 더 컸습니다. 인류가 괴물로부터 압도적인 위협에 직면했을 때 그는 변함없는 신뢰를 둘 수 있는 사냥꾼이 나타났습니다. 최종희는 과거에 자신과 길드 멤버들이 성진우에게 구원받았다고 언급하며 성진우가 한국을 대표하여 회의에 참가하게 된 것에 대해 진심으로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이 결정은 그의 눈에 나라의 자부심의 순간이자 모두에게 희망의 상징이었어요. 인터뷰를 마친 후 최종희는 스튜디오를 떠나 사무실로 돌아갔습니다. 그곳에는 그의 직원 중 한 명이 이미 소식을 가지고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직원은 길드가 그날 아침 일찍 생성된 수서동의 게이트를 성공적으로 예약했다고 보고했습니다. 그것은 A급 게이트로 분류되었지만 측정된 결과는 특별히 이상한 점을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정우는 그 소식에 만족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또 다른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번에 아진 길드가 예약을 요청했는지 물었다. 직원은 고개를 저으며 최근 아진 길드가 유난히 조용하다고 언급했다. 종원은 이 정보를 곱씹으며 헌터 성진우가 일본에서 돌아온 지 벌써 나흘이 지났다는 사실을 되새기지 않을 수 없었다.
던전 정리에서 강력한 힘으로 명성을 얻은 진우가 단 한 번도 게이트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서울의 몇몇 대형 길드들이 아진 길드의 경쟁 부재를 조용히 축하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정의는 그들의 기쁨에 쉽게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 상황을 떨어진 사과에 흥분하는 사람에 비유했다. 그의 생각에 진우의 부재를 기뻐하는 사람들은 원숭이와 다를 바 없었다. 그러나 직원은 아진 길드의 경쟁 부재로 인해 그들의 길드 수익이 40%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정의는 비꼬며 직원에게 작은 소리로 원숭이라고 했고 직원은 당황했습니다. 잠시 정인의 생각은 진우에게 머물렀습니다. 한때 하루에 여러 개의 낮은 레벨 게이트를 클리어하고 S랭크가 된 후에는 다른 길드의 게이트에도 자주 들어갔던 사람이 갑자기 이렇게 조용해졌다는 것을 믿기 어려웠다. 진우는 최근 일본에서 S급 던전 브레이크를 혼자서 해결했습니다. 종인에게는 그런 실력을 가진 사람이 이유 없이 현장에서 사라질 리가 없었습니다. 무대 뒤에서 중요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고 종에는 그것을 알아내기로 결심했다. 한국헌터협회에서 최근 중국으로부터의 요청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짐철은 건희에게 중국이 헌터 성진우에 대한 정보를 요청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처음에 건희는 그들이 개인정보를 의미하는지 궁금했지만 짐철은 사적인 세부사항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대신 그들은 진우의 급여 기록과 관련된 뉴스 기사와 같은 공식적이고 공개적인 정보를 요청했습니다. 건희는 잠시 생각하다가 중국이 성진우 같은 최상위 헌터의 민감한 정보를 기대하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진우에 대한 갑작스러운 관심은 그를 당황하게 했습니다. 성진우는 다른 나라 스카우트에 관심 없다고 했어요. 그런데 왜 갑자기 이런 관심이 생겼을까요? 김철은 흥미로운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 요청은 중국 정부가 아닌 개인에게서 온 것이었습니다. 건희가 그가 누구인지 물었을 때 김철은 중국의 칠성 헌터 류지강이 진우에게 관심을 가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사실은 건희를 놀라게 했습니다. 중국은 헌터에 대한 표준 세계 랭킹 시스템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들은 보통 최고 등급이 5성인 고유한 분류 체계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류지강은 이 시스템에서 유일한 예외로 국가 내에서 아무도 가지지 못한 7성 헌터로 분류되었습니다. 류지강처럼 강력한 인물이 진우에게 관심을 가졌다는 사실은 건희에게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는 과거에 류가 거대한 괴물과 싸운 적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진우가 일본의 모든 거인을 쓰러뜨린 성공 소식을 들은 후 한국 헌터의 능력에 흥미를 가지게 된 것처럼 보였다. 건희는 조용히 이 점을 되새겼다. 강력한 헌터들 사이에는 상호인식의 감각이 있었고 이는 오직 강한 자들만이 이해할 수 있는 연결이었다. 하지만 류즈강의 관심에도 불구하고 건희는 결정을 내렸다. 그는 짐철에게 요청을 거절하라고 했다. 필요하면 약간의 정보를 줄 수는 있지만 중요한 것은 절대 넘기지 않겠다고 했다. 스캐빈저 길드는 준비 중이었고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로라는 모두에게 정보를 전하며 토마스 안드레에게 헌터 성진우가 내일 국가에 도착한다고 상기시켰습니다. 토마스는 깨달았다. 이미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 진우의 도착이 임박했다. 진우의 일정을 확인한 후 토마스는 황동수를 사무실로 불렀다. 동수가 도착하자 토마스는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다. 그에게는 긴급히 말할 게 있었고 기다릴 수 없었다. 동수를 심각하게 바라보며 토마스는 단호한 지시를 내렸다. 동수는 성진우에게 손도 대지 말라는 것이었다. 그 명령은 직접적이었고 오해의 여지가 없었다. 동수는 토마스가 얼마나 많은 것을 알고 있는지에 충격을 받아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다. 토마스는 동수의 반응을 보고 성진우와 동수의 형 사이에 일어난 일들에 대해 모두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동수가 원하는 마무리와 쌓여온 의문과 좌절감을 이해했다. 그러나 동수가 막 항의하려던 순간 토마스는 손가락을 흔들며 그를 조용히 시켰다. 그의 얼굴에 작은 의미심장한 미소가 떠올랐다. 마치 동수에게 누가 책임자인지 상기시키는 듯했다. 토마스는 이것이 대화가 아닌 경고임을 분명히 했다. 멀리서 로라는 그 상호작용을 지켜보았다. 그녀는 방 안의 긴장감을 느꼈고 상황의 심각성을 이해했다. 그녀는 세계에서 동수 같은 최고 등급 헌터에게 그렇게 강력한 경고를 줄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토마스는 달랐고 그의 권위는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토마스의 말은 단호했습니다. 황동수는 어떠한 경우에도 성진우를 건드려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는 국제회의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길드 리조트에서 휴가를 보내더라도 멀리 떨어져 있어야만 했습니다. 긴 침묵 후 황동수는 결국 고개를 끄덕이며 마지못해 토마스의 요구에 동의했어요. 그의 경직된 자세와 꽉 다문 입은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이 상황에서 토마스에게 공개적으로 반항하는 것이 현명하지 않다는 것을 알았다. 간단한 인사와 함께 황은 억눌린 분노와 좌절의 무거운 분위기를 남기고 대통령실을 떠났다.
마치 그의 머리 위에 먹구름이 어둡고 위협적으로 떠 있는 듯했다. 그의 수능에도 불구하고 로라는 환기진정으로 원한을 포기하지 않았다고 느꼈다. 성진우에 대한 그의 증오는 아무리 절대적인 명령이라도 한 번의 명령으로 사라지기에는 너무 강렬했다. 로라는 다시 토마스를 봤다. 상황은 위태로웠고 그녀는 환기 쉽게 따르지 않을 걸 알았다. 그녀가 우려를 표하자 토마스는 주저하지 않았다. 그는 황동수가 쉽게 물러나지 않을 거라 동의했다. 토마스는 성진우가 미국을 떠날 때까지 황을 주의 깊게 감시하라고 로라에게 지시했다. 토마스 안드레의 명령에 동의했지만 로라는 황을 놓아주려는 그의 결정에 의문을 가졌다. 그러나 토마스는 흔들림 없이 설명 없이도 입장을 분명히 했다. 황의 불편함은 생존을 위한 작은 대가였다. 세계 최고의 사냥꾼들이 국제길드 회의 참석차 미국에 도착하면서 분위기는 기대감으로 가득했습니다. 도착한 이들 중에는 독일 최고의 사냥꾼이자 리히터 길드의 길드 마스터인 러나르드 니어만도 있었습니다. 공항을 나서자마자 러나드는 밖에 기다리고 있는 많은 기자들에 의해 즉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의 호기심이 발동하여 북길드 마스터에게 설명을 요청했습니다. 북길드 마스터는 그에게 모두가 이야기하던 한국의 헌터가 그날 도착할 예정이라고 알렸습니다. 이를 듣고 러나드는 기누의 존재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습니다. 그는 흥미를 느끼고 기회를 보았다. 그렇게 강력한 헌터에게 자신을 소개하는 데 이를 것은 없었다.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러나드는 자신감 있게 몇 걸음 기누의 그룹을 향해 걸어갔다. 그러나 갑자기 깨달음이 그를 멈추게 했고 그의 몸에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의 시선은 그만이 알아챌 무언가에 고정되었습니다. 레너드가 갑자기 망설이자 북길드 마스터는 그에게 계속 나아갈지 물었다. 레너드는 아직도 믿기지 않는다는 듯 낮게 중얼거렸다. 그는 처음에는 진우가 다른 차원에서 부하들을 소환했다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그들이 항상 그와 함께 있었다는 것이 분명해졌다. 진우를 따라다니는 그림자의 수가 너무 많아 마치 전투를 준비한 것처럼 마치 군대를 이끌고 온 것 같은 인상을 주었다. 레너드는 진우가 회의에 온 게 아니라 미국과 전쟁하러 온 것처럼 느꼈다. 진우는 주위를 둘러보며 뭔가를 알아차렸다. 그는 진우에게 아는 사람 있냐고 물었지만 진우는 외국인이 계속 자신을 쳐다본다고만 했다. 진호는 언제나 눈치 빠른 사람답게 최근 진우가 받은 언론의 주목 덕분에 그에게 많은 팬들이 생긴 것은 놀랄 일이 아니라고 놀렸다. 진호는 그 남자가 아마 사인을 원한다고 추측했어요. 주위를 둘러보니 진호는 우 국장이 근처에 서 있는 걸 봤어요. 그의 태도에는 뭔가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그는 평소와 다르게 긴장해 보였다. 궁금해진 진호는 우 대장이 왜 거기에 있는지 물었고 우 대장은 당황한 듯 어색하게 성헌터를 경호하고 있다고 대답했다. 재미있어 하는 진호는 농담을 참지 못했다. 가까이 다가가 일부러 잘 못 들은 척하며 대체 대장이 누구를 보호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놀란 척 물었다. 오 국장의 얼굴은 상황에 당황해 토마토처럼 빨개졌습니다. 이를 본 진우는 진호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그만 놀리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그 순간 그들은 진우를 기다리고 있던 아담 화이트와 마주쳤습니다. 아담은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며 예전에 자신이 국의 아시아 지부를 책임졌지만 이제는 진우와 관련된 업무를 직접 관리하는 역할을 맡게 된 것 같다고 가벼운 농담을 했습니다. 형식적인 인사를 나눈 후 아담은 진우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방으로 안내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진우는 침착하게 진호에게 우 국장님과 함께 호텔로 가라고 지시했습니다. 진호는 항상 상사에게 순종적이라 그냥 고개를 끄덕이고 따라갔고 진우는 다가오는 회의를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아담 화이트는 성진우를 차로 안내하며 함께 가도 괜찮겠냐고 물었습니다. 진우는 즉시 이 일이 아버지와 관련 있는지 궁금했다. 아담은 그를 안심시키며 해가 될 일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그는 진우에게 미국 헌터국이 그를 얼마나 높이 평가하는지 상기시켰습니다. 하지만 논의할 몇 가지는 1급 비밀로 분류되어 있었습니다. 아담은 모호하게 행동했지만 그들이 헌터스 국본부로 간다고 했습니다. 차를 타고 가는 동안 진우는 상황의 세부 사항을 이해했습니다. 아담의 목소리에서 국이 얼마나 압박받고 있는지 언급할 때 긴장이 느껴졌습니다. 크리스토퍼 리드, 미국에서 가장 강력한 헌터 중 한 명의 죽음은 그들의 전투력에 상당한 공백을 남겼습니다. 크리스토퍼의 죽음에 대한 소식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애덤은 그를 대체할 수 있는 사람을 찾기 위해 국가가 곧 모든 자원을 투입할 것이라고 인정했습니다. 성진우가 자신이 후보 중 하나인지 물었고 애덤 화이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더 이상의 말 없이 애덤은 버튼을 눌렀고 놀라운 장면이 홀로그램으로 나타났다. 아담은 룬스톤의 중요성을 설명하면서 그것의 가치는 그것이 추출된 괴물의 힘에 달려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인류의 가장 큰 재앙 중 하나였던 키시라는 용을 언급하며 사람들이 잊고 싶어할 정도로 파괴적인 분노를 가진 존재라고 설명했습니다. 가미쉬의 룬스톤은 보존되어 있었고 이제 물려받을 가치 있는 사람을 찾고 있었습니다. 아담은 기대에 차서 진우를 바라보며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기누의 관심이 바뀌었다. 그는 이전의 이미지, 특히 차미 씨의 시체 사진을 보고 싶어 했다. 에이담은 그 요청에 놀랐지만 기누는 강하게 요구했다. 카미 씨의 시신 이미지가 나타났을 때 전투 손상을 제외하고는 용의 유해가 놀랍도록 잘 보존되어 있다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이는 기누의 관심을 깊이 끌었습니다. 그는 미국이 차미 씨의 시신을 온전하게 보관했는지 물었습니다. 에이담은 망설였지만 시신이 보관되어 있다고 확인했으며 정확한 위치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기누는 결심하고 방문을 요청하며 헌터국에 헌신한 시간을 고려하면 무리한 요청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애덤은 확신이 없었지만 기누의 요청 중요성을 이해하고 이 일을 성사시킬 수 있는 사람은 고위 당국일 것이라고 동의했습니다. 그는 요청을 보고하겠다고 했지만 기누는 같이 기다리자고 했습니다. 애담 화이트는 기누의 갑작스러운 관심을 알아챘지만 그것이 안심할 일인지 걱정할 일인지 몰랐습니다. 그들이 헌터국에 도착하자마자 기누의 도착 소식이 헌터 지휘센터 국장 데이빗 브렌난에게 전해졌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그의 표정은 에이담의 불확실함을 그대로 반영했습니다. 데이비드는 진우가 룬스톤을 언급했는지 물었고 그것이 주요 관심사일 거라 예상했습니다. 아담은 룬스톤 논의가 거의 없었다고 답했고 이는 디렉터를 놀라게 한 듯 했습니다. 데이비드는 당황스러워하며 왜 진우가 카미시 드래곤의 시체에만 그렇게 집착하는지 궁금해했습니다. 그는 부국장과 상의해야겠다고 결심하고 아담에게 잠시 시간을 요청했습니다. 데이비드가 상황을 곰곰이 생각하던 중 그의 신뢰받는 부하 중 한 명인 코너가 기누의 의도를 추측했습니다. 그는 룬스톤에서 추출된 기술의 가치가 특히 상위 헌터들에게는 엄청나다고 지적했습니다. 사냥꾼들은 그들의 세계에서 힘이 생존과 같기 때문에 기술을 위해 막대한 돈을 쓸 것입니다. 그러나 코너는 진우에게는 아마도 카미슈의 시체를 보는 기회가 룬스톤에서 기술을 얻는 것보다 더 가치 있을지도 모른다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데이비드는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는 진우의 힘이 그가 직접 죽인 몬스터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했습니다. 코너는 문득 깨달음을 얻으며 진우가 직접 죽이지 않은 오래된 생물인 카미시를 자신의 소환수로 만들 수 있는지 궁금해했습니다. 코너의 얼굴에 충격이 가득했다. 그 의미를 깨달았을 때 데이비드는 약간 당황하며 왜 기누가 카미시 드래곤의 시체를 보는 것에만 집착하는지 궁금해하며 소리내어 말했습니다. 그 생각이 데이비드에게 강하게 다가왔습니다. 만약 기누가 카미시를 소환물로 만들 수 있다면 그는 개인이 도달해서는 안 되는 엄청난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 생각은 데이비드를 불안하게 했습니다. 어떤 헌터도 그렇게 큰 힘을 가져선 안 됩니다. 그러나 코너는 그들이 기누의 요청을 거절하면 생길 외교적 결과를 상기시켰습니다. 그와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울 수 있었다. 데이비드는 상황을 신중히 고려한 후 결정을 내렸다. 그는 위험을 생각하며 발을 두드렸지만 결국 그것을 기회로 봤다. 그가 진우를 데리고 카미쉬의 시체를 보러 갈 것이다. 이는 진우의 능력을 직접 볼 수 있게 하고 그의 힘의 진정한 범위에 대한 더 많은 통찰을 얻을 기회가 될 것이다. 진우는 데이비드 브레넌 국장의 안내를 받아 엘리베이터에 탔다. 데이비드는 진우와 대화를 시도하며 더 이야기해보자고 제안했지만 진우는 분명히 하나의 목표에 집중하고 있었다. 조용히 남아 그는 그들의 목적지를 생각하며 생각이 빠르게 돌아갔다. 강력한 용 카미쉬가 쓰러진 바로 그 자리에 헌터 지휘 본부가 세워졌다는 것을 믿기 어려웠다. 엘리베이터가 지하층에 도착하자 도착을 알리는 뚜렷한 소리가 울렸다. 데이비드는 진우에게 자신을 따라오라는 손짓을 하며 장갑문으로 이어지는 긴 복도를 드러냈다. 그들이 걸어가며 기누의 감각이 예민해졌다. 차가운 공기가 그의 피부를 찌르듯 스쳤고 입구에 가까워질수록 진우의 호기심은 더해졌다. 8년이 지난 지금도 마법 에너지가 감지된다는 것은 놀라웠다. 그는 카미쉬가 그림자 병사가 되면 얼마나 강할지 궁금했다. 안으로 들어서자 진우는 눈앞의 광경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거대한 둥지는 환하게 빛나며 붉은 용 카미쉬를 드러내고 있었다. 시간이 많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카미쉬는 손상 없이 패배한 상태로 보존되어 있었다. 용의 거대한 크기와 위압적인 모습의 진우는 잠시 숨이 막혔습니다. 숨을 고르며 데이비드는 진우에게 수백 명의 엘리트 헌터들의 목숨을 앗아간 후에도 카미쉬의 몸을 그대로 보존할 수 있었던 방법을 설명했습니다. 그것은 남아있는 5국가급 헌터들의 공동 노력으로만 멈출 수 있었습니다. 그는 헌터협회 본부에 전력을 공급하는 에너지가 카미쉬의 마나 크리스탈에서 나온 것이라 밝혔습니다. 이는 용의 엄청난 힘을 증명합니다. 마무리하는 어조로 데이비드는 진우에게 만족했는지 물었다. 하지만 진우는 다른 계획이 있었다. 그는 데이비드와 다른 사람들에게 물러나라고 요청하며 특별한 시도를 준비했다. 그의 차분한 자세는 직원들을 불안하게 했습니다. 그들은 안전한지 확신할 수 없어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데이비드는 그들을 안심시키며 기누에게 허락을 주었다고 상기시키고 모두에게 지켜보라고 했습니다.
지체 없이 기누는 거대한 붉은 용을 향해 손을 들고 조용히 명령하듯 속삭였습니다. 일어나라. 어두운 그림자들이 공중에서 소용돌이치며 카미씨의 몸으로 내려갔습니다. 진우의 마음에 알림이 떴다. 그림자 추출 실패. 그래도 기누는 침착함을 유지하며 닫혀 있었다. 그는 아직 2번 시도할 수 있었다. 에너지를 모아 다시 시도했다. 이 전설적 짐승을 제어하려는 그의 욕망은 매 순간 강해졌다. 그가 명령하자 일어나라. 다시 한번 방 안의 분위기가 바뀌었다. 위의 조명이 깜빡였고 차갑고 비정상적인 바람이 방 안을 휩쓸었다. 그러자 갑자기 귀청을 찌는 포효가 방 안에 울렸어요. 그것은 기회였어요. 용의 포효가 너무 강력해서 모두가 본능적으로 그 무서운 소리를 막으려고 귀를 막았습니다. 용의 존재가 잠시 돌아온 것처럼 방 안에는 공포가 가득 찼습니다. 카미쉬의 그림자는 그의 의지에 반응했고 강력한 용을 그에 통제해 두려는 시도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거대한 붉은 용, 카미쉬는 발치에 서 있는 인간을 발견하고 잠시 멈췄습니다. 그 거대한 눈은 알아보는 듯 빛났다. 어둠의 깊은 곳에서 소환된 용은 방 안에 울려 퍼지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것은 앞에 있는 인물을 알아보았다. 그림자의 군주, 죽음의 제왕. 한편 헌터 지휘센터 책임자 데이비드는 충격에 얼어붙었다. 그는 목격 중인 것을 거의 이해하지 못했다. 괴물 같은 용이 말할 때 두려움과 혼란이 그를 휩쓸었다. 거대한 눈이 이제 기누 뒤의 인간들을 향했고 직원들과 경비원들의 얼굴은 공포로 가득했습니다. 그들은 입을 벌린 채 눈앞의 상황을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바라봤습니다. 카미쉬의 목소리가 다시 울렸고 이번엔 분노로 가득했어요. 용의 살인 의도가 공기를 채우며 안의 모든 인간을 죽이겠다고 맹세했어요. 밤 잠든 용을 가두려 지은 은신처는 이제 깨어난 괴수를 담기엔 너무 작아 보였고 그 거대한 크기로 콘크리트가 갈라지고 있었다. 여전히 공포에 질린 차에 지켜보던 데이비드는 상황이 얼마나 위험해졌는지 깨달았다. 그는 최고 랭커의 만화가 주입된 강화 유리 벽이 용의 포효에 의해 산산조각 나는 것을 관찰했다. 유리가 폭발하는 소리가 시설 전체에 울려 퍼지며 파편이 사방으로 날아갔다. 전체 구조물이 크게 흔들렸다. 카미쉬의 입이 가장 파괴적인 공격을 준비하며 빛나기 시작했다. 그것은 악명 높은 용의 숨결이었다. 데이비드는 다가올 일을 알고 있는 두려움에 몸을 움츠렸습니다. 그의 주위에 있던 직원들은 당황하며 그에게 대피하라고 재촉했습니다. 하지만 데이비드는 그 자리에 멈춰 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도망쳐도 소용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카미쉬의 불길을 피할 곳이 없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용이 불을 준비하며 그 목소리는 단 하나의 무서운 단어로 울려 퍼졌습니다. 이 데이비드, 죽어라. 하지만 카미쉬가 그 의도를 실행하기 전 강력한 목소리가 혼란을 뚫고 울렸다. 진우는 권위와 힘을 담아 단 한마디를 외쳤다. 그만. 그는 용에게 머리에 박혀있던 마나 크리스탈이 이미 제거되었음을 알렸습니다. 카미쉬는 이제 지배자들의 명령을 따를 필요가 없었습니다. 더 이상 그들의 명령을 따를 필요가 없었다. 멀리서 아담 화이트는 자신이 보는 것을 믿기 어려웠다. 그는 헌터 성진우가 정말로 괴물의 언어를 말하는지 믿기지 않는다는 듯 의문을 품었다. 그의 옆에 서 있던 코너 역시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며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설명할 적절한 말을 찾지 못했다. 거대한 용인 카미쉬는 진우에게 반응하며 그림자 군주의 신하가 된 느낌을 인정하는 듯했다. 그 사나운 본성이 누그러지며 새로운 왕에게 복종을 표시하듯 몸을 낮췄습니다. 한때 용의 왕을 섬겼던 카미쉬는 이제 진우를 새로운 주인으로 맞이했습니다. 진우는 침착하게 거대한 용에게 다가갔습니다. 그의 손은 카미쉬의 코에 살짝 얹혔습니다. 그는 카미쉬가 진짜 용왕을 섬겼는지 물었습니다. 용은 광룡의 왕, 즉 파괴의 군주를 섬겼다고 확인했습니다. 진우는 깊은 생각에 잠겨 여전히 카미쉬 안에 남아있는 엄청난 분노를 관찰했습니다. 그림자 병사가 이렇게 강하고 독립적인 의지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은 그에게 놀라운 일이었어요. 카미쉬의 존재감은 지금까지 진우가 만난 어떤 괴물보다 뛰어났습니다. 진우의 마음속에는 카미쉬가 전생에 놀라운 존재였다는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진우가 이러한 생각을 정리하는 동안 이제 더 온순해진 카미쉬는 충성과 만족을 나타내며 거대한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아담과 코너는 여전히 멀리서 믿기 힘든 장면을 보고 있었다. 그들의 눈은 커졌고 입은 믿기 어려운 듯 벌어졌다. 진우는 카미쉬가 밝혀준 것에 대해 생각하며 조용히 서 있었다. 그는 시스템이 그에게 보여준 9군주를 떠올렸다. 그 중에는 그림자 군주로 알려진 죽음의 왕과 시작의 군주로 불리는 거인의 왕이 있었다. 카미쉬는 또 다른 강력한 존재를 섬기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카미쉬는 자신의 종말을 감지하고 그와 진우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렸습니다. 용은 오랫동안 심연에 갇혀 있었고 이제 마력이 약해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카미쉬의 몸은 8년이 지나면서 점차 붕괴되었고 그 에너지는 생존하기에 너무 약해졌습니다. 기누는 믿기 힘들게도 그림자 군주로서의 힘조차 시간의 흐름을 되돌릴 수 없는지 의문을 가졌습니다. 절박한 마음에 기누는 시스템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의 마음은 해결책을 찾으려 분주했다. 그러나 시스템은 침묵했다. 카미씨의 목소리는 점점 약해지며 사라졌고 주인을 영원히 섬길 수 있는 기누의 그림자 군단을 부러워한다고 했다. 마지막 경고로 용은 진우에게 통치자들의 힘을 빌린 4명의 인간에 대해 주의하라고 경고했습니다. 카미씨의 거대한 형체가 무로 사라지면서 그 목소리는 점점 희미해져 거의 속삭임 수준으로 줄어들었습니다. 한때 위엄을 자랑하던 용이 잠시 진우를 새로운 왕으로 인정했지만 완전히 사라졌다. 진우는 얼어붙은 채로 그의 그림자였던 카미쉬가 자리 잡고 있던 빈 공간을 응시하며 생각에 잠겼다. 마침내 시스템으로부터 알림이 그의 앞에 나타났다. 그림자 추출에 실패했습니다. 기누는 그 장면에서 벗어나며 속에서 좌절감이 커져갔다. 그는 떠나며 아담에게 소리쳐 감독에게 사과를 전하고 피해 비용을 자신이 부담하겠다고 했습니다. 아담은 그의 요청을 받아들였고 구경꾼들은 침묵 속에서 진우가 문을 나가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실망의 무게가 진우에게 무겁게 다가왔다. 그의 주먹은 단단히 쥐어졌고 분노의 폭발로 그는 힘껏 벽을 쳤다. 충격이 너무 강해서 잠시 동안 건물 전체가 흔들리는 것처럼 보였다. 호텔에 도착한 진우는 피곤해서 쉬기로 했습니다. 방으로 가려던 찰나, 짐철이 로비에 들어왔습니다. 짐철은 진우를 보고 빠르게 다가와 안부를 물었습니다. 그는 진우에게 연락을 시도했지만 모든 시도가 실패했다고 언급했습니다. 하루 종일 지친 진우는 전화가 닿지 않는 곳에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짐철은 진우가 유진호를 만났는지 물었습니다. 혼란스러워진 진우는 그게 무슨 뜻인지 물었습니다. 짐철은 진우가 헌터스 뷰로 본부에서 기다리고 있다는 메시지를 받고 떠났다고 밝혔습니다. 진우의 눈이 좁아졌다. 그는 방금 헌터스 뷰로에서 왔으며 그런 메시지를 보낸 적이 없었다. 대화를 엿들은 아담은 진호의 이름이 방문자 명단에 없다고 확인했다. 그의 얼굴엔 걱정이 드러났습니다. 그는 2시간 전에 스캐빈저 길드의 사냥꾼이 진호를 데려갔던 것을 기억했습니다. 스캐빈저 길드가 헌터스 뷰로와 연관은 있지만 대신 행동할 권한은 없었습니다. 상황의 긴급성을 깨달은 아담은 스캐빈저 길드에 직접 연락하는 것이 가장 빠른 해결책이라고 제안했습니다. 아담은 긴장된 목소리로 상황을 설명하며 신속히 연락했습니다. 진우는 불안감을 떨치지 못했다.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고 그의 직감은 이것이 단순한 오해가 아님을 말해주고 있었다. 스캐빈저 길드에서 로라는 전화를 받았다. 아담이 전하는 말을 이해하는 순간 그녀의 표정이 변했다. 그들의 길드 소속 누군가가 아진 길드의 부길드장 유진호를 데리고 간 것이었다. 그 사실이 그녀에게 강하게 다가왔고 그녀의 눈은 충격으로 커졌다. 그녀는 아담에게 헌터 성진우가 이 사실을 아는지 물었다. 아담은 여전히 상황을 이해하려 애쓰며 진우는 아직 모른다고 답했다. 그는 진우가 헌터 협회에 있는 동안 진우에 대해 막 문의했다고 설명했다. 로라는 즉시 상황의 심각성을 이해하고 가능한 한 빨리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내겠다고 약속했다. 아담은 급히 진우에게 스캐빈저 길드가 문제를 조사 중이며 곧 연락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아담이 고개를 들었을 때 진우는 이미 사라졌습니다. 한국의 헌터는 사라졌다. 흔적을 남기지 않을 정도로 빠르게 움직이며 진우는 분노에 차 있었다. 이 일을 저지른 사람은 그를 자극하기에 최악의 순간을 선택한 것이었다. 근처 건물 꼭대기로 뛰어오르며 진우의 머릿속은 복잡했다. 그는 부주의했다고 자책했다. 얼마 전 그림자 교환으로 명한 회장을 구한 후에도 진호를 지킬 사람을 배치하지 않았던 것이다. 진아의 학교 사건이 그의 마음에 떠올랐다. 언제든 닥칠 위험을 상기시켰다. 진호의 안전에 대한 두려움이 그의 마음속에서 치솟았다. 비슷한 일이 또 생긴다면 진우는 그 생각을 견딜 수 없었다. 그는 주저없이 그림자 군단에게 명령했다. 그를 찾아라. 수천 개의 그림자가 기누 발밑에서 솟아올라 거대한 군대처럼 사방으로 퍼졌습니다. 그들은 빠르게 움직이며 진호의 만화 흔적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를 찾는 건 시간 문제였다. 토마스는 냉정한 얼굴로 콘도에 들어섰다. 그의 얼굴엔 감정이 없었다. 그의 앞에 펼쳐진 장면은 엉망이었다. 황동수를 감시하라던 사냥꾼들이 이제는 의식을 잃고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수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토마스는 침묵 속에서 혼란스러운 상황을 바라보며 그 무게를 강하게 느꼈습니다. 천천히 그는 상징적인 선글라스를 벗었다. 그의 차분한 움직임은 쌓여가는 분노를 감추고 있었다. 망설임 없이 그는 선글라스를 주먹으로 부수었고 조각들이 바닥에 떨어졌다. 그의 분노는 간신히 억제되고 있었다. 황동수가 선을 넘었다. 토마스는 이를 악물고 분노에 몸을 떨었다. 그는 시간이 부족하다는 걸 알고 성진우도 찾고 있을 걸 알았다. 그는 사냥꾼들에게 단호하고 긴급한 명령을 내렸다. 그들은 동수를 찾아야 했다. 그들은 진우보다 먼저 해야 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그를 찾아야 했다. 이제 실수할 여유는 없었다.
진우는 높은 건물의 옥상에 서서 아래 도시를 살펴보았다. 그의 높은 지각 덕분에 향상된 시력으로 가까운 번화가부터 멀리 떨어진 주거 지역까지 모든 세부 사항을 파악할 수 있었다. 도시의 소음은 압도적이었습니다. 자동차 경적 소리, TV 방송, 일상 대화, 심지어는 욕실에서 물이 튀는 소리까지 섞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진우는 그 모든 것을 집중해서 지나쳤습니다. 그는 빠르게 생각했다. 진호가 도시를 떠났을까? 가능성은 낮아 보였다. 전투형 D급 헌터인 진호는 쉬운 목표가 아닙니다. 일반 사람들로 구성된 그룹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헌터국 본부로 향하던 차가 갑자기 방향을 바꿨다면 진호는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저항했을 것입니다. 그들이 보유하고 있는 유일한 단서는 스캐빈저 길드의 언급이었다. 진호의 마음은 진호의 납치 이후로 다시 돌아갔다. 황동수. 동수는 이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다. 진우와 진호가 미국에 도착하기를 예상하고 있었다. 그는 형 황동숙의 죽음에 대한 답을 원했다. 진우와 진호는 그 던전에서 유일한 생존자였고 동수는 그들이 형 동숙의 죽음에 책임이 있다고 확신하는 듯했다. 진우는 그때 우진철의 경고가 떠올랐다. 결국 현실이 되었다. 진우는 그 던전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 후회는 없었지만 진우에게 경호원을 남겼다면 이 상황을 피할 수 있었을 거라는 생각을 떨칠 수 없었다. 진호에게 무슨 일이 생길 가능성은 그의 눈을 강렬하게 불타오르게 만들었다. 동수가 이번에는 정말 선을 넘었고 스캐빈저 길드는 경계태세에 돌입했다. 긴장감이 감돌았고 모두가 소식을 기다렸다. 토마스는 깊은 생각에 잠겨 동수의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있는지 궁금했다. 그는 정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걸까? 토마스는 잘 알았다. 동수는 S랭크 헌터로서 자신과 성진우의 힘 차이를 충분히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무모하게 행동하기로 한 것은 한 가지를 의미했다. 그는 토마스가 대신 나서길 원했다. 토마스는 자신이 사냥꾼들에게 너무 관대했을지 고민했다. 전화벨이 울려 그의 생각을 멈추게 했고 그는 급히 전화를 받았다. 라우라가 전화를 받았고 중요한 업데이트를 제공했습니다. 헌터국의 도움으로 라우라는 지난 한 달 동안 동수의 움직임을 추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3번이나 동수가 평소 일과에서 벗어났습니다. 토마스는 지체 없이 모든 길드 회원들을 그 장소로 보내라고 명령했어요. 그도 직접 움직일 준비가 되어 있었다. 전화를 끊기 전 토마스는 잠시 망설였다. 그는 롤에게 어떻게 그렇게 빨리 헌터국을 협력하게 설득했는지 물었다. 롤라는 동수가 발견되지 않으면 토마스 안드레와 성진우 사이에 충돌이 불가피하다고 경고했습니다. 한편 아담은 모든 스캐빈저 길드 멤버들이 동원되고 있다고 알렸습니다. 모든 예정된 습격이 취소되었고 헌터들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코너는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스캐빈저 길드 멤버들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은 토마스 안드레가 직접 관여하고 있다는 의미였습니다. 이건 작은 문제가 아니었어요. 큰일이 생겼고 길드 전체가 이를 해결하려고 움직였어요. 미국의 한 버려진 공장에서 한 남자가 유진호의 의식을 잃은 몸 위에 서서 걱정스러운 얼굴로 바라보고 있었다. 진호는 차가운 바닥에 누워 멍들고 다친 상태였다. 그 남자는 정말 괜찮은지 동수에게 물었고 그의 눈에는 걱정이 가득했다. 근처에 서 있던 동수는 무표정으로 진호를 내려다보았다. 그는 진호를 죽일 계획은 없었다. 그가 알고 싶은 것은 단 하나뿐이었다. 토마스 사부는 그에게 성진우를 자극하지 말라고 경고했었다. 하지만 동수는 진우와 직접 대면할 생각이 전혀 없었다. 대신 그는 다른 사람에게 답을 구했다. 진호에게. 진호가 그의 형이 죽었던 그 던전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줄 수 있다면 동수는 그를 다치지 않게 놓아줄 것이다. 그가 듣고 싶었던 진실은 하나였다. 성진우가 그의 형을 죽였다는 것. 진호가 확인해주면 동수는 그를 놓아줄 것이다. 망설임 없이 동수는 진호의 얼굴을 세게 때려 그를 깨우려고 했다. 그것이 효과가 없자 이미 멍든 진호의 갈비뼈에 주먹을 꽂았다. 충격으로 인해 진호는 깨어났고 그의 입에서 피가 쏟아지며 고통의 비명이 터져 나왔다. 옆에서 지켜보던 치유사는 진호의 회복력을 언급하며 보통 사람이라면 이미 이 부상으로 죽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진호의 탱커로서 강함은 분명했지만 동수는 감명받지 않았다. 동수는 진호가 왜 고집을 부리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의 순진한 외모가 엄청난 인내력과 맞지 않는 것처럼 보였다. 용기를 존중할 수는 있었지만 동수는 이 정도의 고집으로는 진호에게 어떤 용서도 주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다. 동수는 차가운 무표정으로 유지하며 유진호의 머리카락을 잡아 강제로 그의 머리를 들어 올렸다. 진호는 거의 의식을 잃을 정도로 끊임없는 구타로 몸이 약해져 있었다. 동수는 진호의 상태에 개의치 않고 차분하게 그러나 위협적인 분위기로 말했다. 그는 진호를 죽일 생각은 없었다. 뒤에서 비웃는 남자는 뛰어난 치유사였고 진호가 죽음 직전일 때마다 그를 치유할 것이었다. 이는 진호가 끝없는 고문 속에 갇혀 계속 고통받고 결국 동수가 원하는 답을 줄 때까지 반복될 것임을 의미했다.
동수는 버려진 공장을 둘러보며 이곳이 5년 넘게 폐쇄되었음을 알아차렸다. 이곳은 완전히 고립되어 있어 진호가 아무리 소리쳐도 아무도 그를 구하러 오지 않을 터였다. 차가운 목소리로 동수가 이 상황이 진호를 말하게 만들었는지 물었다. 진호의 입술이 약간 움직였지만 동수는 그 말을 알아들을 수 없었다. 그는 진호의 거의 들리지 않는 속삭임을 듣기 위해 더욱 가까이 다가갔다. 진호는 힘겹게 도전적인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는 조용히 동수를 저주하며 가운데 손가락을 들어 올렸다. 동수는 화가 치밀어 올라 유진호의 머리를 바닥에 내리쳤고 그 잔혹한 소리가 버려진 공장에 울려 퍼졌다. 진호의 몸이 다시 축 늘어졌고 계속된 고문에 완전히 지쳤다. 근처에 있던 걱정스러운 남자는 걱정을 숨기지 못했다. 그는 돈 때문에 살인이라는 결과를 감당하고 싶지 않다며 동수에게 조심하라고 했다. 동수는 경고를 거의 무시한 채 신경 쓰겠다고 대답했지만 그의 관심은 여전히 잔혹한 일에 집중되어 있었다. 상황의 불편함을 느낀 또 다른 남자가 동수를 설득하려 했고 진호를 충분히 몰아붙였다고 말했다. 그러나 동수는 멈출 생각이 없었다. 그는 이제 막 시작했을 뿐이었다. 그의 얼굴에 드리워진 음흉한 미소는 그가 얼마나 잔인한 형과 닮았는지를 드러냈다. 동수가 움직이는 중에 공장 저편에서 무언가가 그의 눈길을 끌었다. 시선을 돌리자 그는 검은 갑옷을 입은 하이오크가 서 있는 걸 봤다. 당황한 동수는 근처에 던전 브레이크가 있었는지 궁금해했다. 오크의 존재 자체도 이상했지만 그보다 더 이상한 것은 오크의 행동이었다. 그 생명체는 두려워하며 떨고 있었고 얼굴은 공포로 일그러져 간신히 버티는 듯했다. 동수 옆 치유사가 그 짐승이 그를 두려워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동수는 오크를 힐끗 봤지만 별 감흥 없었다. 그는 이런 방해에 시간 낭비할 수 없었다. 그가 다가가자 그의 주먹에 하얀 빛이 돌았다. 오크가 그것을 쓰러뜨리려 준비했지만 치기 전 갑자기 깊은 목소리가 공기를 채웠다. 차분하고 위험 있는 교환이었다. 전 세계에서 증가하는 위험한 사건들에 대한 업데이트로 가득 찬 텔레비전을 보며 경희는 화면을 보다가 소리내어 걱정을 표현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녀는 이 혼란 속에서 진우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궁금해했다. 진우의 명령에 따라 그녀를 지키고 있는 바루는 그녀의 질문을 들었다. 베루는 변함없는 충성심으로 만약 그들의 왕이 감당할 수 없는 것이 있다면 이 세상 누구도 안전하지 않으리라는 생각을 조용히 다짐했다. 뉴스가 미국 헌터국에서 주최한 회의에 관한 보도로 바뀌었습니다. 경희는 화면을 가리키며 방송에 나온 오빠를 진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진아는 그를 보기 위해 즉시 텔레비전에 집중했습니다. 동시에 베루의 눈은 화면에 비친 그의 왕의 모습을 보며 감탄으로 빛났습니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불안이 베루를 덮쳤습니다. 그의 몸은 떨렸고 강한 감정이 그를 압도했습니다. 그는 전에 이 감정을 느낀 적이 있었는데 기누의 깊은 분노라는 확실한 느낌이었습니다. 왕의 경로는 베루에게 소름을 돋게 했다. 한편 부산 시내에서는 기사단 길드가 다가오는 습격을 준비하느라 바빴다. 길드장 중수는 팀 앞에 서서 최근 던전에서 발생하는 사고가 증가하고 있음을 모두에게 상기시켰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고 사냥꾼들에게 조심하며 사상자 없이 성공적인 습격을 보장하라고 했어요. 사냥꾼들은 임무에 대비해 일제히 응답했어요. 윤태는 주의가 산만해 보였고 갑자기 무언가의 주의를 빼앗겨 소리쳤어요. 중수는 재빨리 그를 향해 돌아서며 무슨 일이냐고 물었어요. 현태는 당황한 채로 중수의 발밑 그림자가 살아있는 것처럼 떨고 있다고 설명하려 했어요. 중수는 회의적인 태도로 농담하며 윤태에게 공습 전에 술 마셨냐고 물었어요. 그는 여러 번 경고했었죠. 하지만 윤태는 단호히 한 방울도 안 마셨고 본 것이 진짜라고 주장했어요. 윤태의 간청에도 불구하고 장수는 그의 우려를 일축하며 하루 쉬라고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윤태는 절박한 마음으로 길드 마스터에게 무언가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음을 이해시키려 노력했습니다. 토마스는 긴박함을 느꼈습니다. 그는 주저없이 차를 멈추라고 외쳤습니다. 운전자는 잠시 혼란스러워했고 토마스는 다시 소리쳤습니다. 그의 좌절감은 커져갔습니다. 상황은 이미 악화되었고 지체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토마스는 엄청난 힘으로 차 문을 발로 차서 공중으로 날려버렸습니다. 차가 완전히 정지하기를 기다리지 않고 여전히 움직이고 있는 상태에서 뛰어내리며 차 안에 있는 사냥꾼들에게 최대한 신속하게 따라오라고 외쳤다. 강력한 도약으로 토마스는 순식간에 사라졌고 엄청난 속도로 앞길의 모든 것을 부수며 나아갔습니다. 남겨진 사냥꾼들은 눈빛을 교환하며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다시 처리할 손에 배상 청구서에 홍수를 두고 씁쓸하게 농담을 주고받았다. 아마도 토마스가 채 남아 있었다면 지역을 망가뜨리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쾅! 진우의 주먹이 말없이 동수의 몸통에 닿았고 그 펀치의 힘은 공기를 흔들며 충격파를 일으켰습니다. 진호 옆에 서 있던 두 남자는 진우의 힘이 드러나자마자 즉시 겁에 질려 허둥지둥 도망쳤습니다.
진호는 거의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 안도의 숨을 내쉬며 위를 올려다봤다. 시야는 흐릿했지만 앞에 서 있는 진우의 형체를 알아볼 수 있었고 안전함이 느껴졌다. 동수의 입에서 피가 쏟아져 나왔고 주먹에 맞아 공장 반대편으로 날아갔다. 그의 몸은 엄청난 힘으로 반대편에 부딪혔고 충격음이 공장 벽을 흔들며 울려 퍼졌다. 진우는 동수를 때린 자리에서 서 있었고 눈에는 분노가 가득했다. 그의 분노는 느낄 만큼 강렬했고 주위 공기는 더 무거워지는 듯했다. 진우는 조심스럽게 인벤토리에서 치유 포션을 꺼내어 친구를 죽음의 문턱에서 되돌리기를 바라며 진호의 입에 부드럽게 부어주었습니다. 하지만 기다리는 동안 체력이 전체 HP의 10% 이하로 떨어졌을 때는 치유 포션이 회복할 수 없다는 알림이 나타났습니다. 진우의 손에서 빈 물약병이 깨지며 그의 안에서 좌절감이 끌어올랐다. 진호를 구할 다른 방법이 필요했지만 시간이 얼마 없었다. 그는 근처 두 남자를 바라보며 도움을 찾으려 했다. 진우는 그들 중 치유사가 있는지 물으며 진호를 치료해 달라고 했어요. 한 남자는 긴장한 듯 한국어를 이해 못한다고 변명하며 더듬거렸습니다. 진우에게 맞고 나서야 겨우 평정을 되찾은 동수는 진우의 요구를 번역하며 마치 우연히 진우를 만난 것처럼 자연스럽게 자기소개를 했다. 하지만 진은 인사에 관심 없었고 동수를 무시한 채 남자들에게 다시 명령했다. 그의 목소리는 치명적으로 진지했다. 이것이 그들의 마지막 기회였다. 한 명 치유사로 보이는 사람이 거만하게 웃으며 진우에게 도움을 요청하기 전에 상사인 동수를 설득하라고 했습니다. 그게 다였다. 눈 깜짝할 사이에 진우는 치유사의 머리를 믿기 힘들 정도로 빠르게 바닥에 내리쳤다. 아무도 그의 움직임을 보지 못했다. 너무 빨리 일이 벌어져 그 남자는 반응할 틈도 없었다. 진우는 다른 남자를 바라보며 인내심이 바닥나고 있었다. 그는 그 남자에게 치유 마법을 쓸 수 있는지 다시 물었다. 그러나 그 남자가 자신의 말을 다 끝내기도 전에 그의 머리도 단단한 바닥에 부딪혔습니다. 몇 초 만에 두 명의 고위 헌터들이 진우의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 의식을 잃었고 공장은 진우의 거친 숨소리 외에는 조용해졌습니다. 동수는 분노와 의심으로 가득 찬 눈으로 진우에게 다가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비난으로 가득 차 있었고 그는 진우에게 그의 형과 나머지 팀원들을 죽였는지 요구하며 대면했습니다. 진호는 의식을 찾자마자 힘겹게 진우에게 경고하려 했다. 그는 동수의 이름을 중얼거리며 그가 황동숙의 동생이라 말했다. 진우는 빠르게 진호에게 그만 말하라고 했고 그의 시선은 동수에게 고정됐다. 동수의 목소리는 분노로 가득했고 그는 진우에게 형의 죽음에 책임이 있는지 답하라고 요구했다. 진우의 시선이 차가워졌고 직접적인 대답 대신 동수에게 그의 형에게 직접 물어보라고 말했다. 분노에 찬 동수는 진우에게 주먹을 휘둘렀다. 그의 손은 힘으로 빛났고 진우의 얼굴을 향해 곧장 겨누었다. 하지만 진우는 쉽게 그 공격을 피하고 동수의 배에 주먹을 날렸다. 충격은 즉각적이었다. 동수가 피를 토하며 진우의 공격에 의해 방 안을 날아갔다. 그는 귀가 찢어질 듯한 소리와 함께 파이프에 부딪혔고 그의 몸은 차가운 금속에 세게 부딪혔다. 숨을 헐떡이며 동수는 진우의 압도적 힘을 이해하려 애썼다. 그의 마음은 부정 속에서 질주했지만 몸은 두려움에 움찔했다. 그가 회복하기도 전에 진우는 이미 그의 바로 위에 낮게 웅크리고 있었고 그의 존재는 위협적이고 막을 수 없었다. 동수의 고통스러운 비명이 공장 안을 가득 채웠고 진우의 주먹이 그의 머리에 내리꽂히며 잔혹한 힘이 메아리쳤습니다. 피가 바닥에 튀었고 진우의 소나귀가 동수의 머리를 더 강하게 조였으며 그의 엄청난 힘이 부서진 동수의 남은 저항을 완전히 짓눌렀습니다. 갑자기 큰 소리와 함께 공장의 지붕 일부가 무너지며 토마스 안드레가 슈퍼히어로처럼 땅에 착지했어요. 그의 강력한 존재감이 주변을 흔들었어요. 그의 눈은 즉시 앞의 장면에 고정되었다. 토마스는 진우에게 멈추라고 했고 동수에게 제이를 건드리지 말라고 경고했음을 상기시켰다. 그리고 동수가 피투성이가 되어 거의 의식을 잃은 것을 보고 그는 동수가 살아있는지 물었다. 진우는 동수의 머리를 잡고 차갑게 말했다. 지금은. 토마스는 충돌을 피하려고 진우에게 동수를 놓아주면 이번 일은 없던 일로 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진우는 제안에 흔들리지 않고 토마스를 보며 거절하면 어떻게 할 거냐고 물었습니다. 토마스는 이를 드러내며 그 요청이 협상이 아니라고 경고했습니다. 피투성이 동수는 그 순간을 포착했습니다. 목소리는 약했지만 악의로 가득 차 있었고 토마스에게 진우를 죽이라고 부추기며 끝내지 못한 일을 마무리하라고 압박했습니다. 진우는 주저하지 않고 동수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내리쳐 기절시켰다. 동수의 축 늘어진 몸은 완전히 생명이 없는 것처럼 내팽개쳐졌다. 진우는 다시 토마스를 바라보며 두려움 없는 표정으로 간단히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진우와 토마스 안드레 사이의 긴장은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토마스는 거대하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권위 있게 물었습니다. 진우가 자신을 아는지. 그러나 진우의 차가운 시선은 흔들리지 않았고 토마스가 누구든 상관없다고 분명히 했습니다.
토마스는 진우가 두려움 없이 자신을 대하며 자신이 누구인지 알면서도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는 토마스에게 오랫동안 없었던 경험이었다. 토마스 안드레는 가난한 이민자 가정에서 자라며 적들로 둘러싸인 겸손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특별한 재능을 받았습니다. 압도적 폭력, 그의 거친 힘은 길을 막는 누구든지 지배할 수 있게 했습니다. 수많은 전투로 이 능력을 갈고 닦으며 힘을 거듭 증명했습니다. 폭력은 그의 정의가 되었습니다. 그에게 반대하는 자들은 파괴되었고 그를 얕보는 자들은 무릎을 꿇게 되었습니다. 힘과 권위 그리고 부를 가진 그는 폭력을 궁극적인 권력으로 여기며 왕처럼 군림했습니다. 이제 토마스는 자신에게 굴복하지 않는 사람들을 다루는 법을 알았어요. 토마스가 진우에게 뛰어오르자 시간이 멈춘 듯 했어요. 그는 돌진하며 큰 소리로 진우에게 다가올 일을 무지 탓으로 돌리라고 했어요. 갑자기 수집자 길드의 사냥꾼들이 혼란을 목격하기에 맞춰 도착했어요. 거대한 무언가가 번개처럼 버려진 공장의 측면을 뚫고 벽을 부수며 파편을 날리며 충돌했어요. 충격으로 땅이 흔들렸고 그 물체는 바닥을 미끄러져 나가 놀란 사냥꾼들 앞에 멈췄습니다. 그 광경은 그들을 말문 막히게 했고 그들이 방금 본 엄청난 힘을 이해할 수 없게 했습니다. 수집자 길드의 사냥꾼들이 길드 마스터에게 급히 달려가며 그들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가득 차 있었다. 그들은 토마스를 향해 괜찮은지 물었지만 토마스는 손을 들어 조용히 하라는 신호를 보냈다. 그의 표정은 어두웠고 분노를 가까스로 억누르며 상황을 살펴보았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분노를 억누르며 버려진 공장 쪽으로 성큼성큼 걸어갔다. 부길드장은 그 순간의 강렬함에 놀라 다른 길드원들에게 행동을 촉구하며 소리쳤다. 그들은 상황의 심각성을 알고 명령에 따라 서둘렀다. 그 사이 기누는 그림자 병사들을 소환했다. 그림자 날개를 가진 와이번 카이살과 충성스러운 기사 이그리스가 그의 곁에 나타났다. 이그리스는 조심히 진호를 들어 올렸다. 진호의 명령은 명확했다. 진호는 즉각 도움이 필요했다. 그는 이그리스를 시켜 진호를 가장 가까운 병원으로 데려가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해 그를 구하도록 했다. 이그리스는 고개를 숙여 명령을 수락한 후 카이살에 올라타 하늘로 사라졌고 그곳을 떠나 진우는 다가올 상황에 대비했다. 토마스 길드 동료들이 전력으로 도착했다. 그들은 약 100명으로 세계 최강 길드인 스캐빈저 길드의 모든 엘리트 헌터들이었다. 그들은 싸울 준비를 마치고 그곳을 가득 채웠습니다. 진우는 더 많은 그림자 병사를 소환해 대응했어요. 그의 발 아래 어둠이 퍼지며 병사들이 하나씩 나타나 그의 곁에 설 준비를 했습니다. 전장이 기묘한 분위기로 가득 찼고 전선이 그어졌다. 토마스의 눈은 기쁨으로 빛났다. 오랜만에 자신의 힘에 걸맞은 상대들을 본 것이다. 황동수와의 문제는 이제 중요하지 않았다. 그의 초점은 자존심 회복이었다. 방법은 단 하나였다. 진우를 전투에서 이기는 것. 토마스와 진우의 긴장은 최고조에 달했고 토마스는 마지막 제안을 했다. 그는 진우에게 실수를 인정하고 물러나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토마스는 목숨을 살려주겠다고 했지만 진우는 단호히 반항했습니다. 그는 말없이 가운데 손가락을 올렸습니다. 토마스는 분노했습니다. 그의 이가 분노로 이를 악물고 진우를 노려봤다. 누가 감히 그에게 그렇게 맞설 수 있을까? 분노한 토마스는 셔츠를 찢고 큰 근육을 드러냈다. 그의 몸이 변하기 시작했고 근육은 갑옷처럼 단단해지며 발밑에서 무시무시한 에너지가 솟구쳤다. 그의 아우라는 압도적이었고 그의 완전한 힘을 알리고 있었다. 토마스는 전투 준비를 마치고 당당히 서 있었습니다. 그의 정예 부대가 뒤에 모여 리더를 따를 준비를 마쳤습니다. 반대편에는 철이 이끄는 진우의 그림자 병사들이 공격 태세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지체 없이 기누는 명령했다. 전진하라. 그의 병사들은 충성스럽고 두려움 없이 즉시 반응하여 일제히 돌진했다. 토마스, 스캐빈저 길드의 헌터들은 즉시 행동에 나섰고 방패를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그들의 마법 에너지가 방패에 스며들어 앞에 빛나는 황금 장벽을 만들어냈습니다. 사냥꾼들은 견고한 방어벽을 형성하며 불가피한 충돌에 대비했습니다. 그러나 진우의 그림자 병사들은 빠르고 끈질기게 장벽을 향해 멈추지 않고 돌진했습니다. 거의 1000명의 그림자 군단이 100명의 엘리트 헌터들과 맞섰습니다. 진우의 그림자 병사들과 토마스 엘리트 헌터들 간의 충돌로 전장은 강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들 아래 땅이 흔들리며 충격파가 공기를 가로질렀습니다. 혼란 속에서 토마스 안드레는 엄청난 속도로 그림자 군단을 뚫고 나갔습니다. 그의 시선은 진우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토마스가 앞으로 돌진하자 투스가 그의 길을 막아섰다. 거대한 그림자 생물은 몸집을 키우며 손을 넓게 펼쳐 보호의 창가를 불러 마법의 장벽을 소환했다.
그러나 토마스는 굴하지 않고 강한 힘으로 땅을 밟고 공중으로 뛰어올랐습니다. 엄청난 힘으로 그는 터스크의 머리를 잡고 한 번에 그것을 뜯어냈습니다. 그는 공장 지붕 위에 착지하여 그대로 뚫고 들어가며 건물 안으로 굉음과 함께 내려갔다. 토마스는 아래 상황을 깊게 찡그리며 살펴보았다. 그의 사냥꾼들은 개누의 그림자 병사들에게 밀려 힘겹게 싸우고 있었다. 스캐빈저 길드는 그의 눈앞에서 무너지고 있었고 그들의 정예 멤버들도 어둠의 끊임없는 공격에 버티지 못했다. 진우는 혼란 속에서도 위험 있고 차분하게 서 있었습니다. 그는 토마스를 바라보았고 토마스는 지체 없이 앞으로 돌진했습니다. 번개처럼 빠르게 움직이며 그는 쇠를 밀어내고 그림자 병사들의 전선을 뚫고 계속 찾고 있었습니다. 기누를 찾고 있었다. 갑자기 한쪽에서 누군가 엄청난 속도로 다가왔다. 토마스가 돌아섰지만 이미 늦었다. 순간적으로 기누는 악마 군주의 단검을 토마스의 허리 쪽으로 내질렀습니다. 그러나 날카롭고 치명적인 무기도 토마스의 단단한 피부를 뚫을 수 없었습니다. 기누는 상대의 저항에 놀라 눈이 커졌다. 주저하지 않고 토마스는 방역했다. 그의 주먹은 엄청난 힘으로 앞으로 나아가 기누에게 강타를 날렸다. 충격이 너무 강해 기누는 나라가 위로 부딪혔습니다. 토마스의 타격이 워낙 강력했기 때문입니다. 토마스는 미소를 지으며 자신감을 유지했습니다. 그는 진우를 조롱하며 젊은 사냥꾼이 국가 수준의 사냥꾼을 깔보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갑자기 강력한 중력이 토마스의 힘이 뿜어져 나와 보이지 않는 주먹에 잡힌 듯 기누를 끌어당겼다. 기누는 상황을 깨닫고 놀라 눈을 크게 떴다. 사이코키네시스. 토마스는 손을 내밀며 자신의 힘과 진우의 힘 차이를 느끼고 절망하라고 자랑했어요. 두 사람 사이 거리는 빠르게 줄어들었고 진우는 토마스 쪽으로 끌려갔습니다. 하지만 기누는 쉽게 포기할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강력한 힘으로 통치자의 권능을 발휘했다. 기누는 토마스를 세게 내리쳤고 그 압박에 큰 사냥꾼의 어깨가 긴장했다. 토마스는 놀랐다. 진우는 단순히 끌려오는 것을 저항하는 게 아니었다. 신비로운 힘으로 토마스를 고정시키며 방역하고 있었다. 그가 끌려가면서도 기누는 공격을 결심했다. 순간을 잡아 기누는 토마스의 얼굴에 강한 주먹을 날렸다. 그 충격은 폭발적이었고 헌터로서 처음으로 골리아스로 알려진 남자가 피를 흘렸다. 토마스의 입술에서 피가 났다. 기누의 주먹에 찍힌 것이다. 그는 충격에 휘청이며 뒤로 물러났다. 예상 못한 타격에 정신이 없었지만 기누는 멈추지 않았다. 번개처럼 빠르게 돌진하며 그의 손은 다시 공격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가 가까워지자 그의 목소리가 조롱 섞인 울림으로 울려 퍼졌습니다. 그는 토마스가 이전의 힘의 차이를 느끼고 절망한다고 말했던 것을 물었습니다. 순식간에 진우는 정확하고 강력하게 연속적인 펀치를 날렸습니다. 토마스는 망견자시라고 놀라서 진우의 끊임없는 공격에 거의 반응할 수 없었습니다. 진우의 끊임없는 공격에 시달려 상처투성이가 된 토마스는 마침내 상대를 더 이상 과소평가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의 황금빛 눈이 강렬하게 빛나며 그는 지원을 외쳤다. 이 기술은 이미 거대한 그의 근육을 더욱 부풀게 만들었다. 그의 거대한 모습은 3m가 넘게 자라났고 그의 몸을 통해 원초적인 힘이 흐르는 장관을 이루었다. 포효와 함께 그는 새로 얻은 힘을 발휘했다. 한편 헌터 지휘 본부는 비상경계 태세에 돌입했다. 차량 행렬이 전장을 향해 질주하며 스캐빈저 길드 회원들의 경로를 따라가고 있었다. 차량 안에서 S급 헌터가 애덤 화이트에게 답을 요구했다. 그의 인내심이 줄어들고 있었지만 애덤은 당면한 일에 집중하며 세부 사항을 설명할 시간이 없다고 빠르게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긴박함이 드러났다. 다른 헌터는 위험을 느끼고 그들이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에 너무 가깝다고 경고했어요. 싸움 현장에서 기누는 빠르게 생각했어요. 그는 4명의 인간이 카미시 습격에서 살아남은 지배자들의 힘을 빌렸다는 걸 알았어요. 그들 중에는 국가급 헌터들과 토마스, 안드레가 있었어요. 진우는 거대한 헌터를 보고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했어요. 그의 직감은 위기에서 한 번도 그를 실망시키지 않았고 이번에도 행동하라고 재촉했다. 마침내 기누는 급히 멈춰 뒤로 뛰어올라 토마스의 파괴적인 공격을 피했다. 고인의 주먹이 땅에 강력하게 내리꽂히며 충격파가 바깥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그 충격은 압도적이었고 반경 내의 모든 것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파고에라는 기술은 토마스의 무시무시한 힘을 보여주었습니다. 파편이 유리 조각처럼 쏟아지자 기누는 더 멀리 물러섰고 안전한 거리에서도 토마스가 가진 파괴력이 놀라울 정도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충격을 느낄 새도 없이 토마스가 다음 움직임을 펼쳤습니다. 우렁찬 외침과 함께 토마스는 엄청난 중력을 소환하여 주변의 모든 것을 강력한 블랙홀처럼 중심으로 끌어당겼습니다. 사냥꾼들과 그림자 군사들은 거대한 사냥꾼에게 무력하게 끌려가며 비명이 공기를 채웠습니다. 진우는 강한 끌림을 느끼며 지배자의 권능을 사용해 끌려가지 않으려 물러났습니다. 그는 능력이 없었다면 다른 사람들처럼 빨려 들어갔을 걸 알았다. 토마스는 멈추지 않고 파괴적인 기술로 또 다른 치명적 공격을 했다.
충격파가 엄청난 힘으로 바깥으로 폭발하며 아군과 적군 모두를 사방으로 날려버렸습니다. 사냥꾼들의 비명소리가 충격에 휩쓸리며 주변에 울려 퍼졌습니다. 전장은 혼란에 빠졌고 부단장은 위험을 깨닫고 사냥꾼들에게 토마스에게서 멀리 떨어지라고 외치며 부상자들을 안전한 곳으로 끌고 가라고 촉구했습니다. 3명이나 4명의 민첩한 헌터들이 빠르게 움직여 부상당한 동료들을 파괴의 중심에서 끌어냈습니다. 혼란 중에 기누는 다시 뛰어올라 토마스의 또 다른 강력한 공격을 아슬아슬하게 피했습니다. 타격의 힘으로 인해 토마스가 서 있는 땅에 깊은 구덩이가 생겼습니다. 기누는 재빠르게 반응하여 잔해 위에 착지하며 추가 피해를 피하기 위해 몸을 숙였습니다. 토마스는 깊은 구멍에서 서서 분노에 찬 눈으로 진우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분노는 끌어올라 망설임 없이 무서운 속도로 진우에게 돌진했습니다. 국가급 헌터로서 토마스는 자신을 왕이라 여겼고 기누가 도전한 것에 대해 벌을 줘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토마스가 다가왔을 때 기누는 강력한 발차기로 그의 머리를 세게 내리찍었습니다. 충격으로 토마스는 아래로 추락했지만 진우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상대를 향해 끈질긴 의도로 내려갔습니다. 공중에서 토마스는 손을 뻗어 다시 한번 그의 포획 기술을 활성화하여 진우를 끌어당기기 위한 거대한 중력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기누는 피하지 않고 지배자의 권능으로 속도를 높여둘 사이의 거리를 빠르게 좁혔다. 순간 당황한 토마스는 기누가 정면으로 맞서려 한다는 걸 깨달았다. 그의 눈이 믿기지 않는 듯 커졌다. 진아는 공격을 피하지 않고 더 강한 힘으로 토마스를 끌어당기고 있었다. 토마스는 다시 스킬을 발동하여 근육이 부풀고 힘이 증가했다. 그들의 주먹이 만화의 우레 같은 폭발과 함께 부딪혔고 그 충격은 너무 강해 토마스의 갑옷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엄청난 힘에도 기누는 토마스의 주먹 아래로 몸을 숙여 강하게 방역했습니다. 토마스는 미사일처럼 날아가 공장 타워를 뚫고 땅에 깊은 고랑을 그리며 추락했습니다. 그가 멈춰 서자 기누는 차분하게 발을 디디며 착지했고 그의 눈은 차갑고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토마스는 고통에 울부짖으며 멍들고 상처 입은 몸을 일으키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기누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망설임 없이 그는 다시 돌진했습니다. 토마스는 몸을 일으키려 애쓰다가 바로 앞에 있는 기누와 마주쳤습니다. 분노에 찬 포효를 내지르며 토마스는 온 힘으로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각 휘두름은 공기를 가르며 충격파를 만들어 땅에 구멍을 낼 만큼 강력했어요. 그의 공격은 치명적이어서 접촉 없이도 상대를 파괴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기누는 토마스의 강력한 공격을 눈 깜짝할 사이에 모두 피했습니다. 기누는 방역하여 그의 공격은 토마스의 취약한 지점에 정확하게 꽂혔습니다. 무릎이 연이어 토마스를 무자비하게 강타했다. 공기 중의 긴장감은 점점 짙어졌고 각 타격은 이전보다 더 큰 소리로 울려 퍼지며 기누의 공격은 막을 수 없는 폭풍이 되었다. 그동안 몇 대의 차가 전장의 안전한 거리에서 멈춰섰다. 그곳에서는 두 강력한 힘이 격렬하게 충돌하고 있었다. 차량 중 한 대 안에 있던 S급 헌터 브렌트는 그 현장에서 뿜어져 나오는 엄청난 마력 에너지를 감지했다. 그 엄청난 힘은 싸우는 이들이 일반 사냥꾼을 훨씬 뛰어넘는 존재임을 명확히 했다. 위험은 실질적으로 느껴졌고 브렌트는 다가올 상황에 대비했다. 갑자기 한 인물이 하늘로 던져졌다가 격렬하게 땅으로 떨어지며 주변에 진동을 일으켰습니다. 아담은 방금 일어난 일을 알아차리고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세계 최강 헌터 중 하나인 토마스 안드레였습니다. 상상 못할 힘에 의해 던져진 그는 충격을 받았죠. 브렌트는 믿기 힘든 상황에 당황하며 이해하려 애썼습니다. 그는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전장에서 보여진 압도적인 힘에 그는 확신을 가질 수 없었습니다. 브렌트와 아담은 그 누구도 아닌 헌터 S 진우에 의해 그 뛰어난 힘으로 유명한 국가급 헌터 토마스 안드레가 제압당하고 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의 몸이 계속 공격을 견디며 의심이 마음속에 스며들었다. 패배할 거란 생각은 불가능하게 느껴졌다. 순수한 폭력성과 원초적 힘이 그를 정의했다. 그리고 여기 그는 압도당하고 있었다. 분노의 이를 악물면서 피가 그의 이를 물들였고 그의 눈에는 광기가 번뜩였다. 그의 몸은 만신창이가 되었지만 진우는 멈추지 않았다. 그의 주먹이 토마스 턱에 꽂히며 몸에 진동이 전해졌다. 토마스가 머리를 흔들며 회복하려 애쓰는 사이 기누는 이미 그곳에 있었다. 멈추지 않는 타격이 토마스를 강타하며 그의 취약한 부분을 정확히 공격했습니다. 주먹은 망치처럼 느껴졌고 토마스 안드레라는 요새를 산산조각냈습니다. 강력한 골리앗은 기누의 계속되는 공격에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비틀거리면서도 토마스는 저항하며 포효했습니다. 저는 토마스 안드레예요. 당신은 절 못 이겨요. 기누는 눈 하나 깜빡이지 않았어요. 그의 차가운 시선은 변함없었어요. 제가 말했죠? 당신이 누구든 상관없다고요. 강력한 팔꿈치로 기누는 토마스의 머리를 내리쳐 거인을 쓰러뜨렸습니다. 기누의 공격은 맹렬했고 토마스는 거의 버틸 수 없었습니다.
매번 타격마다 피가 튀었고 한때 무적이었던 토마스가 진아의 강력한 힘에 무너지고 있다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그 순간 아담이 긴급히 현장에 달려와 개입하려고 했습니다. 그의 외침이 전장을 울리며 싸움을 멈추라 했습니다. 하지만 기누는 멈추지 않고 계속 공격했고 그의 얼굴은 차갑고 집중되어 분노로 가득했습니다. 기누의 각 타격은 토마스를 흔들었습니다. 강했던 그의 몸은 계속된 공격을 견디지 못했습니다. 기누가 싸움을 끝내려 또 다른 치명적인 주먹을 준비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토마스는 거의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 패배를 인정하며 입술을 뗐습니다. 전투가 끝났음을 깨닫고 그의 몸은 힘없이 늘어졌습니다. 그로 인해 기누는 공격을 멈추고 공중에 떠있던 주먹을 내리며 패배한 토마스 위에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목격자들은 압도적인 힘의 상징이었던 위대한 국가급 헌터 토마스 안드레의 처참한 모습을 보고 말을 잃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그 장면은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세계에서 몇 명의 헌터가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또 누가 있을까요? 상황이 파악되자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이 소식이 퍼지면 전 세계에 충격을 줄 것이었습니다. 애덤 화이트는 신속하게 치유사들을 불렀습니다. 최고 등급 치유사가 급히 토마스에게 달려가 생명 징후를 확인하고 치유 마법을 시전했어요. 피해를 평가하며 그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토마스의 몸은 완전히 망가졌고 뼈가 부러졌으며 출혈도 심각했어요. 치유사는 혼자 힘으로는 부족하다는 걸 깨닫고 다른 이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어요. 더 많은 치유사들이 모여 토마스를 살리려 애썼습니다. 그들은 그가 이렇게 오래 버틴 것에 놀랐습니다. 토마스 안드레의 강한 회복력이 그가 살아있는 이유였습니다. 다른 헌터라면 그러한 치명적인 부상으로 여러 번 죽었을 것입니다. 치유사들이 치료하는 동안 나머지 헌터 지휘센터 직원들은 파괴된 공장에서 부상자들을 대피시키느라 바빴습니다. 스캐빈저 길드의 엘리트 헌터들은 심각했고 많은 이들이 고통의 비명을 질렀습니다. 일부는 팔다리가 부러졌고 다른 이들은 거의 의식을 잃었습니다. 전투 후 상황은 참혹했습니다. 혼란 속에서 아담 화이트는 무거운 마음으로 그 장면을 지켜보았습니다. 이 정도로 진행된 것이 최선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토마스는 살아있었지만 파괴의 흔적이 뚜렷했습니다. 누군가 그를 부르는 소리가 들리자 아담은 생각에서 깨어났습니다. 아담은 더 나쁜 소식을 예상하며 신음했습니다. 사냥꾼이 창백한 얼굴로 다가와 암울한 소식을 전했습니다. 황동수는 숨을 쉬지 않았고 심장은 멈췄습니다. 아담은 장면을 훑어보았지만 다른 무언가가 그를 불안하게 했습니다. 헌터 성진우의 흔적은 없었다. 그는 사라졌고 헌터 세계의 지형을 영원히 바꿔놓을 전투의 잔해만이 남아있었다. 서울 대한민국과 미국 동부 해안은 14시간 시차가 있었다. 진우는 도시를 내려다보며 조용히 높은 건물 꼭대기에 앉아 있었다. 그는 그림자 교환 기술을 활용하여 베르와 위치를 교체하고 한국으로 돌아왔다. 진우가 귀환한 지 상당한 시간이 흘렀으며 그는 서울의 익숙한 풍경을 잠시 동안 감상했다. 한편 미국에서는 베루가 최선을 다해 진호를 치료하고 있었습니다. 진우는 그 중요한 임무를 베루의 유능한 손에 맡기고 한국에서의 일을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른 후 진우의 그림자 병사 중 하나가 말을 걸어 주의를 끌었다. 그의 앞에 무릎을 꿇은 그림자 병사는 기사단장급 첫 번째 계급이었다. 진우는 그를 바라보며 무슨 말을 하려는지 궁금했다. 병사는 진우에게 이름을 요청하며 그 명예를 받기를 겸손히 청했다. 진우는 잠시 요청을 고려하며 그 병사의 죽음에 대한 상황을 떠올렸다. 그 병사는 한때 황동수였으며 그의 몰락을 초래한 것은 그의 탐욕이었다. 작은 미소를 지으며 진우는 이름을 정했다. 탐욕이 그의 몰락 이유였기에 진우는 그를 탐욕기라 부르기로 했다. 이는 전 황동수에게 과거를 상기시키기에 적절해 보였다. 새 이름을 받은 그리드는 진우에게 영광을 주셔서 감사드린다며 고개를 숙여 복종했습니다. 진우는 그에게 고개를 다시 땅으로 돌리라고 차분히 명령하며 대화를 마쳤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진우는 서울의 도시 풍경을 다시 보며 다가올 일들을 준비했다. 다음날 미국의 거의 모든 방송국과 신문은 국제 길드 회의에 참석한 헌터들을 보도했습니다. 이제 행사의 중심 인물이 된 기누는 아담의 호위를 받으며 기자들 무리를 지나갔고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고 사방에서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기자들은 진우와 토마스 안드레의 치열한 전투 소식을 듣고 그날 진우가 주목받지 않을 수 없게 만들었다. 대기 중인 차에 다가가면서 아담은 진우의 안전한 통행을 보장하는 데 집중하고 있었다. 헌터국은 이미 황동수 측의 증언을 확보한 상태였으며 사건의 진실이 대중에게 밝혀지는 것은 이제 시간 문제였다. 하지만 진우의 마음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그는 황동수 주변의 혼란에 더 이상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가 미국에 온 목적은 분명했고 답을 얻으면 머무를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회의 건물에 도착했을 때 아담은 이어폰을 통해 발표를 번역해주기 위해 준비를 했다. 진우가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분위기가 변했다.
대화가 멈추고 모든 시선이 그에게 쏠렸다. 참석한 헌터들과 관계자들 중 몇몇은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그를 보고 다른 이들은 두려운 눈길로 그를 주시했다. 토마스 안드레는 한때 헌터들 사이에서 무적의 왕으로 여겨졌으나 전 세계를 놀라게 한 신비로운 아시아 헌터 기누에 의해 패배 직전까지 몰리게 되었습니다. 방 안은 긴장으로 가득했어요. 모두가 스캐빈저 길드를 무너뜨린 남자에 대해 추측하며 웅성거렸지만 아무도 감히 기누에게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그의 힘을 이해하려 애쓰며 경외감과 불확실성이 느껴졌다. 그러나 기누는 집중하며 침착함을 유지했다. 회의가 시작되자 연사 중 한 명인 벨저 박사가 무대에 올랐다. 그는 그 분야에서 유명했고 모두의 주목을 받았어요. 벨저 박사는 청중에게 인사하고 자신을 소개한 후 세계 최고의 사냥꾼과 관계자들을 모은 주제로 빠르게 넘어갔어요. 덕터 벨저는 전 세계적으로 생성되는 게이트의 수가 급증했으며 그와 함께 더 강력한 몬스터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지 못했던 것은 하늘 위에서 감지된 이상한 활동이었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게이트와 몬스터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대기 중에서 무언가가 일어나고 있었죠. 그가 말하는 동안 공기 중 마법 에너지 농도가 급격히 증가했어요. 덕터 벨저는 이 현상을 마지스피어라 명명했습니다. 이는 대기 중 기이하고 커져가는 마법 에너지를 잘 나타내는 이름이지만 그는 나중에 더 정확한 용어를 찾을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는 뒤에 있는 화면에 표시된 대형 세계 지도를 향해 몸을 돌렸다. 레이저 포인터를 사용하여 이 에너지가 가장 집중된 여러 위치를 가리키며 마지스피어가 전 세계 9곳의 하늘 위에 모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 현상은 여러 나라에서 관찰되었지만 특히 두드러진 장소가 있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 서울입니다. 그가 서울을 언급하자 방 안의 모든 시선이 기누에게로 향했습니다. 헌터들과 관계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 시작하며 그의 주목을 끌었다. 버터 벨저는 군중에게 진우를 쳐다볼 필요가 없다고 안심시켰다. 기누가 마지스피어의 집결에 썸하우 책임이 있다면 그는 일반 헌터의 능력을 넘을 것입니다. 진우는 깊이 생각하며 9장소를 고려했습니다. 이 장소들이 그와 세계에 연결된 강력한 존재들인 군주의 수와 관련이 있을까요? 벨저 박사는 계속해서 마지스피어의 원인이 알려지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를 처리할 방법이 없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들이 이해 못한다고 해서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뜻은 아니었어요. 세계에 큰 변화가 올지 모르며 그들은 다가올 것에 대비해야 했어요. 예정된 프로그램이 끝나자 헌터 지휘본부의 디렉터인 데이비드 브레넌 씨가 긴급 발표를 위해 무대에 올랐습니다. 그의 어조는 침울했고 그는 충격적인 소식을 전할 준비를 하면서 방 안의 분위기는 변했습니다. 데이비드 브레넌은 모인 헌터들에게 약 2주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헌터 중 한 명인 크리스토퍼 리드가 정체불명의 공격자들에 의해 암살당했다고 밝혔다. 이 소식은 청중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리드처럼 강력한 인물이 살해될 수 있다는 사실은 그 자리에 있던 헌터들에게 두려움을 안겼습니다. 군중 속 속삭임 사이로 불안한 질문이 나왔습니다. 많은 이들이 리드 같은 국가급 헌터를 죽일 강한 사람이 누굴지 궁금해했습니다. 일부는 범인이 전날 토마스 안드레와 싸운 사람일 수도 있다고 추측했습니다. 데이비드 브레너는 불편한 연결을 그리며 화면에 추가 정보를 제시했습니다. 그는 크리스토퍼 리드의 사망 소식이 다음 날 대중에게 공개될 것이라고 알렸습니다. 헌터들은 이 끔찍한 범죄에 이미 용의자가 있다는 말을 귀에 깊게 들어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브레너는 리모컨 버튼을 눌러 화면 이미지를 바꿨고 이는 즉시 진우의 주의를 끌었습니다. 화면의 얼굴이 그의 주의를 끌었고 그는 이미지를 자세히 봤습니다. 데이비드 브레너는 이 인물이 용의자 S로 지목되었으며 크리스토퍼 리드 살인 사건의 주요 용의자라고 설명했습니다. 군중 속 사냥꾼들은 소식을 처리하며 그 이미지에 당황했습니다. 성진우가 혐의를 받는 건 아니었지만 용의자가 방에 있는 헌터 성진우와 놀랍게 닮았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여러 생각이 스쳤습니다. 사냥꾼들은 용의자의 얼굴을 근처 사람과 비교하지 않을 수 없었지만 망설이며 단순한 우연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했다. 그들은 유사성을 무시하려고 했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그 유사성은 무시하기엔 너무 가까워 보였다. 진우는 화면에 표시된 사진에 시선을 고정하고 그 유사성을 인식하자 그의 표정이 굳어졌다. 그 이미지는 확실히 그의 아버지를 닮았다. 깊은 생각에 잠긴 진우는 중요한 사실을 떠올렸다. 던전은 지배자들의 영역이라는 사실이 이제 그의 아버지가 갑자기 나타난 것과 연결되어 있었다. 그의 기억은 이전의 용 카미씨와의 대화로 되돌아갔다. 지배자의 힘을 빌린 4명의 인간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조심하십시오. 나의 왕이여. 그 말이 그의 마음에 울렸다. 진우는 그 가능성을 깊이 생각했다. 왜 지배자는 그의 아버지를 닮은 존재를 보냈을까? 그것이 카미씨가 언급했던 것과 관련이 있을까?
한편 데이비드 브레넌 국장은 중요한 정보를 계속해서 제공했다. 헌터 협회의 조사에 따르면 미국의 게이트 안에서 발견된 그 남자는 인간 언어를 구사하며 S랭크 협상을 시도한 휴머노이드 몬스터로 확인되었다. 한국어를 구사하는 헌터 황동수가 신문을 주도하기 위해 호출되었지만 상황은 끔찍하게 잘못되었습니다. 그 괴물은 황동수를 제압하고 그를 패배시켰으며 헌터 협회 본부 전체를 불길에 휩싸이게 했습니다. 데이비드가 말하는 동안 화면 뒤에는 용의자 S가 황동수의 부서진 몸 위에 서서 그의 목을 밟고 있는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다. 진우의 집중력은 날카로웠다. 그가 지켜보는 동안 용의자는 영상 속에서 동수에게 말하는 듯했다. 진우는 눈을 좁히며 집중했다. 전투 중 자주 하던 것처럼 그의 인식이 날카로워지면서 시간이 느리게 흐르는 것 같았다. 감각이 예민해지자 진우는 용의자의 입술을 읽었다. 그 단어는 소름 돋았다. 절대 한국에 오지 마세요. 제 아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 자신을 위한 경고입니다. 죽어도 눈을 감을 수 없을 겁니다. 그의 병사 그리드로부터 조용한 확인이 왔다. 그리드는 기누의 마음에 남아있던 묵묵한 질문에 답했다. 그것은 예상대로였다. 틀림없었다. 화면에 나온 남자, 용의자 S로 지목된 이는 기누의 아버지 데이비드 브레넌이었다. 그는 연단에 서서 다음 단계를 발표했다. 헌터 협회는 전 세계 모든 길드에 용의자 S 체포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었다. 그는 용의자 S를 목격하면 즉시 연락해달라고 촉구했다. 청중에 있던 사냥꾼들 사이에서 질문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한 사냥꾼이 S 용의자가 인간이 아니라는 증거가 있는지 물었습니다. 데이비드는 용의자의 마법 방출이 몬스터와 완전히 일치하여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다른 헌터가 질문을 던졌습니다. S 용의자가 던전에서 사라진 인간이라고 했는데 그 헌터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궁금해했습니다. 데이비드는 그 인물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확언했어요. 그러자 왜 용의자 S의 신원이 대중에게 공개되지 않는지에 대한 민감한 질문이 나왔습니다. 데이비드는 잠시 망설이다가 용의자 S가 이 방에 있는 헌터 중 한 명과 관련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 결과 협회는 그의 신원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뒷줄에 있던 한 헌터가 손을 들고 용의자 S의 신원을 공개하는 것이 그의 체포에 더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발언한 헌터는 중국의 7성급 국가 헌터인 류지공이었습니다. 그는 직접적으로 그 질문을 수장에게 던지며 용의자 S가 헌터 성진우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물었다. 데이비드는 질문의 심각성을 깨닫고 마침내 인정했다. 신문 중에 용의자 S는 자신이 성진우의 아버지임을 밝혔습니다. 협회는 그 정보를 염두에 두고 조사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방 안은 충격으로 가득했다. 헌터들은 숨죽이며 웅성거렸고 던전에서 처음 나타난 인간형 마수가 진우의 실종된 아버지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이해할 수 없었다. 공기 중에 믿기 어려운 분위기가 감돌았다. 리우즈강은 흥미를 느끼며 진우에게 사냥꾼들이 그의 아버지를 쓰러뜨리려 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 직접 물었다. 진우는 신중하게 대답을 고려했다. 그는 차분히 답했다. 용의자 S가 괴물이라면 사냥꾼들이 사냥하는 게 당연하고 사실이라면 자신이 처리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만약 용의자 S가 괴물이 아니고 진짜 그의 아버지라면 진우의 입장은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냉정한 결단력으로 진우는 그의 아버지가 무고하고 누군가 그를 해치려 한다면 그 사냥꾼들을 망설임 없이 사냥하겠다고 맹세했습니다. 회의가 끝나자 진우는 애프터파티에 참석했습니다. 그의 옆에 서 있던 아담 화이트는 회의 중에 했던 말이 진심인지 물었습니다. 진우는 망설임 없이 그렇게 했다고 확인했습니다. 아담은 그 발언에 감탄하며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헌터 500명 앞에서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진우와 다른 한 명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120개국에서 온 사람들, 트리스, 기누 또 한 명. 궁금해진 기누는 다른 사냥꾼이 누구인지 물어봤습니다. 아담은 다른 사람이 지금 병원에 있다고 말하며 그가 토마스 안드레임을 언급했어요. 그리고 헌터 협회에서 준비한 다가오는 연회에 대해 진우에게 알려줬습니다. 아담은 진우에게 바쁘지 않으면 다른 헌터들과 저녁을 함께 하자고 했어요. 두 사람이 대화를 이어가는 동안 방 안 분위기가 변했어요. 강력한 헌터 류지강과 그의 부하들이 진우에게 다가왔습니다. 방 안은 조용해졌고 긴장이 감돌았습니다. 류지강은 한 걸음 나서서 중국어로 말했고 진우는 주에 깊게 들었습니다. 진우는 진지한 표정을 유지한 채 아담에게 지강이 무슨 말을 했는지 물었다. 아담은 빠르게 번역하며 류지강이 중국 해안에서 진우가 놓친 거대한 괴물을 잡았다고 주장했다고 설명했다. 진우는 흥미를 느끼며 아담에게 중국어도 할 줄 아는지 물었다. 아담은 미소를 지으며 아시아 지부를 책임지고 있는 만큼 아시아 언어를 모두 잘 배웠다고 진우에게 상기시켰다. 리우 지강은 진우에게 할 말이 많아 계속 명확히 말했습니다. 진우는 아담에게 번역을 계속 부탁했습니다. 아담은 리우의 말을 전하며 리우가 싸운 거대한 괴물의 강력함에 놀랐다고 했습니다. 전투는 물 위에서 벌어졌기 때문에 특히 어려웠고 더욱 힘들었습니다.
리우 지강은 강력한 생물들을 손쉽게 처치할 수 있는 사냥꾼인 진우를 오랫동안 만나보고 싶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는 진우가 토마스 안드레를 제압한 것에 만족하며 토마스가 잘못했다는데 의심이 없다고 했다. 진우는 이 말을 들으며 처음엔 류즈강이 성격이 까다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했음을 되새겼다. 그러나 이 말을 듣고 진우는 그가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 더 흥미로운 사람이라고 재고하게 되었다. 두 남자는 악수를 나누었고 이는 짧지만 의미 있는 제스처였다. 그러나 분위기는 리우의 표정이 더 진지해지면서 바뀌었다. 아담은 계속해서 통역하며 리우가 용의자 S가 진우의 가족과 관련이 없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그 말과 함께 류즈강과 그의 부하들은 짧지만 강렬한 상호작용을 남기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아담은 류가 진우에게 악의가 없는 것 같다고 진우를 안심시키며 류가 진우와 싸우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진우는 침착하게 괜찮다고 하며 걱정하는 기색을 보이지 않았어요. 그들이 대화하던 중 새로운 인물이 방에 들어왔습니다. 이 사람은 눈에 띄는 존재감이 있었어요. 존재감은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마력은 없었습니다. 그 사람은 헌터국 국장 데이비드 브레넌이었습니다. 그는 진우에게 대화할 시간 있는지 물었습니다. 데이비드는 만족한 듯 앞장서서 길을 안내했고 진우는 조용히 뒤따랐어요. 걷던 중 진우는 방 안에 또 다른 존재감을 느꼈습니다. 놀랍게도 그는 이 사람을 다시 만날 줄은 예상 못했어요. 업그레이더로 알려진 노르마 셀너시였다. 그녀의 등장은 진우를 혼란스럽게 했고 이번에는 그녀가 그에게 무엇을 원할지 궁금하게 만들었다. 시간. 셀너씨가 진우에게 인사했어요. 진우는 겉으론 침착했지만 생각은 빠르게 돌았어요. 그는 그녀의 존재를 인정했지만 그녀의 목적이 뭔지 확신하지 못했어요. 셀너씨는 반복적으로 꿈을 꾼다고 했어요. 그 꿈에서 최고의 사냥꾼들이 누군가에게 쫓기는 걸 봤다고 합니다. 놀랍게도 꿈을 꾼 며칠 후에 그 사건들이 실제로 일어났어요. 그녀는 꿈에서 사냥꾼들이 죽는 걸 봤다고 했어요. 진우는 그녀의 말이 중요하다고 깨닫고 크리스토퍼 리드가 그 사냥꾼 중 하나인지 물었어요. 데이비드는 그들이 크리스토퍼 리드에게 위험에 대해 경고했지만 그가 그들의 경고를 듣지 않았고 모두가 그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고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셀너 여사는 그 세계를 수호하던 강력한 사냥꾼들이 계속해서 죽어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들을 사냥하는 세력은 그들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진우는 상황의 심각성을 이해하기 시작했고 셀너씨가 그에게도 같은 운명을 경고하러 온 건지 의문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셀너씨는 그녀의 목적을 분명히 했어요. 그녀는 진우에게 위험을 경고하려 온 게 아니라 도움을 요청하려 온 거였어요. 그녀는 진우가 남은 사냥꾼들을 보호해주길 바랐어요. 진우는 겉으로는 침착했지만 그녀의 요청에 혼란스러웠어요. 그녀는 꿈속에서 사냥당하는 사냥꾼들의 얼굴을 기억하려 했지만 그 시도는 헛수고였다고 했습니다. 이를 깨닫고 그녀는 다른 방법을 시도하기로 했습니다. 그녀는 꿈에서 능력을 사용해 그들의 정체를 확인하려 했습니다. 기누는 마지막 만남을 떠올리며 이것이 미스 셀너가 그의 눈을 본 이유였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때 그녀는 뭔가를 찾고 있었습니다. 셀너 씨는 그의 눈을 보았을 때 그 안에 있는 강력한 힘과 접촉했고 그것은 광대하고 끝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 힘을 마주한 순간 그녀는 갑자기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손이 약간 떨리며 셀너 씨는 그 경험을 생생히 떠올렸습니다. 그녀는 눈이 마주쳤을 때 느낀 강한 존재의 목소리를 기억했다. 충격받은 그녀에게 그 목소리는 돌아가 전쟁 준비하라 했다. 그녀가 이것을 회상하자 그녀는 그 기억의 강렬함에 몸을 떨었다. 진우의 마음은 정보를 조합하며 빠르게 움직였고 그는 거인의 왕이 언급했던 통치자들과 군주들 간의 전투를 기억해냈다. 그는 사냥꾼의 살해자들이 어느 쪽에 있는지 궁금해하며 셀너 씨의 꿈과 이 강력한 존재들 사이에 다가오는 전쟁을 연결하려고 애썼다. 모든 것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확신하지 못한 채 진우는 왜 셀너 씨가 자신에게 헌터를 보호해달라고 했는지 물었습니다. 그녀는 꿈에서 본 힘과 비슷한 힘을 그에게서 느꼈다고 설명했습니다. 진우는 그녀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차렸다. 셀너 씨는 이전 만남에서 그의 안에 있는 그림자 군주의 힘을 봤던 게 분명했다. 진우는 그 의미를 곰곰이 생각했다. 그녀의 꿈에서 목격한 헌터들의 힘이 군주의 힘이었다면 헌터들을 사냥하는 자들 또한 군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깨달음은 진우에게 주변 위협에 대한 더 많은 통찰력을 주었습니다. 데이비드가 나서서 그들이 직면한 위협이 일반 헌터들의 능력을 초월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존재들은 훨씬 강력했고 그들을 막으려면 진우의 큰 힘이 필요했어요. 그는 처음엔 진우만이 남은 헌터들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라고 확신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들의 의견은 전날 진우와 헌터 안드레의 전투를 목격한 후 바뀌었습니다. 진우의 힘을 보여주는 장면은 강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데이비드는 계속해서 기누의 도움에 대한 보상을 제안했습니다. 그는 기누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줄 의향이 있으며 심지어 용카미 씨가 남긴 가장 위대한 보물인 룬스톤까지도 줄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는 세상에 강력한 축복을 받은 헌터들이 있고 이들이 능력으로 인류를 돕고 보호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만약 이 헌터들이 사라지면 세상은 취약해져 미래의 위협에 대처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기누는 다빗의 간청을 듣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는 단호히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그의 거절은 예상 밖이었고 귀중한 보상을 약속하며 기누를 설득하려던 감독관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데이비드는 놀란 상태로 최근 전투 후 헌터 안드레에 대한 개인적 감정 때문에 기누가 거절했는지 물었습니다. 그러나 기누는 그게 이유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진짜 문제는 그가 누구와 싸워야 하는지를 아직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 지식 없이는 행동할 수 없었습니다. 결심을 내린 기누는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대화는 끝났고 그는 더 많은 정보를 얻기 전까지는 더 이상의 행동을 취할 수 없었습니다. 그가 걸어 나가자 아담의 마음에 어두운 생각이 스쳤다. 그는 회의 중 진우의 말을 떠올렸다. 진우는 가족을 지키기 위해 전 세계 모든 사냥꾼의 적이 되겠다고 맹세했었다. 갑자기 기누는 잠시 멈춰 자신의 말의 무게를 생각했습니다. 침묵을 깨고 기누는 화이트 요원이라고 외쳤습니다. 아담은 당황해 그를 돌아보았습니다. 기누는 보호해야 할 사냥꾼 명단을 요청하고 아담에게 그들과의 만남을 주선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아담은 그 요청에 기뻐하며 기꺼이 준비를 하겠다고 동의했다. 국제길드 회의 마지막 날은 사냥꾼 협회 주최로 열렸습니다. 이날 저녁은 사냥꾼의 밤이라 불리며 연회장은 세계에서 가장 강한 사냥꾼들과 그들의 수행원들로 가득했어요. 진우의 충실한 동료 진호는 병원에서 돌아와 함께 행사에 참석했어요. 진우가 진호에게 기분을 묻자 진호는 감사와 감동으로 새 것처럼 좋아요 보스라고 답했어요. 진호는 진우가 자신을 지키려 골리앗, 즉 토마스 안드레와 싸웠다는 이야기에 감동해 눈물을 글썽겼다. 다른 헌터들이 진우 주변에 모여 그를 주위에 깊게 지켜봤다. 그들은 바로 앞에 있어도 그의 존재감을 전혀 느낄 수 없다는 점에 감탄했다. 그들은 기누가 완전히 다른 수준에 있는 것처럼 보였고 곧 옆에 있는 남자가 기누가 토마스 안드레와 싸워 구하려 했던 그 사람 기노라는 걸 알게 되었다. 그누와 진호 사이의 강한 유대감과 그누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강력한 힘을 직접 목격한 방 안의 사람들은 경외감과 깊은 감탄을 느꼈다. 말없이 손님 중 한 명이 진우에게 다가가 자신을 몬스터 자네를 다루는 글로벌 기업의 최고 경영자라고 소개했다. 그는 진우가 사냥한 모든 거대 괴물을 구매하고 싶다는 관심을 표현하며 진우가 이 문제에 대해 논의할 시간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그러나 진우는 자신은 주로 습격과 전투를 담당하고 있으며 모든 사업 관련 문제는 부회장이 처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진우는 진호에게 손짓했고 진호는 자신을 아진 길드의 부회장 유진호라고 소개했어요. 이제 역할에 더 자신감이 붙은 진호는 CEO에게 인사하며 보통 이런 비공식 자리에서는 사업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특정 상황에서는 예외를 두고 거래를 처리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진우는 진호의 전문성을 관찰하며 친구가 얼마나 성장했는지 자랑스러워했고 진호가 이제 진정한 부회장 역할을 훌륭히 수행하고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한편 아담은 기누에게 헌터 목록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목록은 기여도와 활동에 따라 점수가 매겨져 있었습니다. 아담은 이 10명의 헌터들이 가장 높은 순위에 있으며 기누가 제안을 수락하면 이들을 보호해달라는 요청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진우는 이 사냥꾼들의 중요성을 빠르게 이해하며 그들이 우선순위 목표로 간주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담은 진우가 사냥꾼 포인트에서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주로 거대한 괴물들을 처치했기 때문에 3위나 4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가장 높은 순위의 헌터는 1위 토마스 안드레, 2위 리우 지강, 3위 크리스토퍼 리드, 4위 시다르트였습니다. 진우는 이 정보를 처리하며 최고 헌터들의 이름을 모두 외우는 것이 번거롭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그들의 신원을 기억하는 것보다 각각에게 그림자 병사를 배치하여 보호하는 것이 훨씬 더 쉬울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림자 병사를 배치하기에 환경이 좋다고 느낀 진우는 이 전략이 그의 큰 임무에 도움이 될 것임을 깨달았어요. 사냥꾼들을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며 그는 그들을 통해 통치자들과 접촉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해 누가 친구이고 누가 적인지 구별할 수 있었어요. 이렇게 하면 진우는 다가올 충돌에서 누구와 싸워야 할지 더 잘 알 수 있었죠. 갑자기 진우가 목록에 집중하던 중 소음이 그의 주의를 끌었습니다. 다가오는 소리 때문이었어요. 진우는 김철이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를 듣고 주의를 돌렸습니다. 그러나 진우는 그에게 상황에 대해 걱정하지 말라고 안심시켰습니다. 소음의 원인은 토마스 안드레였고 그는 곧 진우 앞에 섰습니다. 토마스는 진우에게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전 전투에서 다친 팔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어요.
치유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진우의 강력한 마력으로 인한 손상은 치유 마법이 효과를 내기에는 너무 심각했어요. 의사들조차 팔이 서서히 회복되지만 완전한 회복은 아직 멀었다고 했습니다. 토마스는 그들의 전투를 회상하며 진우가 자신을 물리친 후 그의 길드를 쉽게 전멸시킬 수 있었음을 인정했다. 그러나 일어난 모든 혼란에도 불구하고 그의 길드원 중 누구도 죽지 않았으며 갈등의 원인이었던 황동수만이 예외였다. 토마스는 진우가 왜 그토록 자제하며 그들을 살려두었는지 궁금했다. 진우는 차분하고 침착하게 토마스와 그의 길드가 죽음을 당할 만한 죄를 저지르지 않았다고 대답했다. 이 이유는 토마스를 만족시켰고 그는 진우의 말의 무게를 이해하는 듯 보였다. 그는 혼란을 일으킨 장본인인 황동수를 위해 성대한 장례식을 열겠다는 의사를 표명하며 황동수가 죽음을 당할 만한 죄를 저질렀음을 인정했다. 그럼에도 토마스는 떠나기 전 작별 인사를 원했습니다. 그는 하나의 요청을 했습니다. 팔이 회복되면 진우와 식사하고 싶다며 나중에 만날 수 있게 매니저에게 연락처를 남겨달라고 했습니다. 그 말과 함께 토마스는 뒤돌아보지 않고 연회장을 떠났고 진우는 남아서 할 일을 계속했다. 로라는 토마스 안드레가 걸어가는 모습을 지켜본 후 진우를 향해 몸을 돌렸다. 그녀는 주인이 길드 멤버들을 살려준 것에 대해 진우에게 감사했습니다. 토마스의 위압적인 존재감에도 사실 꽤 수줍어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로라는 정중하게 진우에게 연락처를 물었습니다. 그녀는 토마스가 감사의 표시로 그에게 선물을 주고 싶어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진우가 원하는 것이 있으면 알려달라고 덧붙였습니다. 진우는 처음에 필요 없다고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로라는 계속해서 그녀의 주인이 경쟁심이 강한 사람이라 다른 사람에게 신세를 지는 것을 불편해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진우에게 토마스의 마음을 편하게 해줄 간단한 것이라도 좋으니 원하는 것을 말해달라고 했습니다. 잠시 생각한 후 진우는 유용한 단검이 적절한 선물일 것 같다고 동의했습니다. 라라는 그의 이해에 고마움을 표하며 토마스를 따라 연회장을 떠났다. 라라가 떠나자마자 아담은 기누에게 다가와 명단에 있는 사냥꾼들과 인사를 나누자고 제안했다. 그는 진우에게 소개를 도와주겠다고 제안했지만 진우는 그런 절차는 필요하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진우는 목록을 다시 살펴보다가 이상한 점을 발견하고 아담에게 6번째 순위의 사냥꾼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아담은 놀라며 며칠 전 회의 전에 6번째 순위 사냥꾼과 연락이 끊겼다고 했습니다. 비밀기관과 브라질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를 찾지 못했습니다. 진우는 상황을 생각하며 눈을 가늘게 떴다. 그는 이 사냥꾼이 이미 제거된 게 아닌지 궁금했다. 이제 목록에는 7명만 남아 진우의 우선순위가 더 좁혀졌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밌으셨다면 좋아요, 공유, 구독 부탁드려요. 다음 시간까지 즐거운 시청 되세요.